눈앞에 남자는 순해 보이지만 실은 손괴물인 이상한 놈이야. 외출할 때마다 이 잘린 손을 꽉 쥐고 다녀. 다음 순간 빼앗길까 봐도요 하면서. 그리고 이 잘린 손의 주인은 세상이 혐오하는 부패의 여신이고 동시에 부패의 사제인 내 어머니야. 5년 전 난 그냥 현실에서 일하던 루저였어. 게임 때문에 내 삶은 바쁘고 지쳤지. 그래서 현실에 타협했어. 핵을 쓰고 게임을 클리어하겠다고. 그때 그 게임 이름은 기억 안 나. 다만 내가 이 게임을 산 이유는 부패 사대 직업을 플레이하기 위해서였어. 부패 사대는 던직 난이도가 극악이고 조작은 지옥 난이도의 성능은 최악인 직업이야. 그게 내가 한 직업이야. 왜냐면 체험감을 주거든. 할 때마다 심장이 뛰어. 결국 모든 던직 재료를 써서 전직 임무를 완료했을 때 강한 후김력이 날 현실에서 게임 속으로 끌어들였어. 진짜 부패의 세제가 된 거야. 그리고 어머니와 5년을 함께 살았지. 어머니는 베개 불멸의 몸을 지셨어. 머리가 잘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속도로 재생돼. 대신 난 어머니를 위해 신성이 담긴 선물을 찾아야 해. 봉인을 뿌도록 돕는 거지. 선물을 타는 게 내 목표지만 사람은 밥심이잖아.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어. 불멸이라 해도 배는 채워야지. 그래서 모험가 협회에 가서 물어봤어. 사제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숙수원이 내 유지 여신 사제법을 보더니 유재 여신 신호로 착각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인정했어. 보통은 다른 교단 신도가 신앙을 거짓으로 말하는 순간 원래 섬기던 신이 크게 분노해서 낙인을 새겨 죄의 낙인이라고 불리는데 신도만 볼 수 있어. 하지만 자애로운 어머니가 날 해치겠어. 그래서 내 행동에 관대하셨어. 몇 분 뒤 접수원이 드디어 임무 하나를 다졌어. 자세히 보니 산적이나 괴물토벌 임무더라고. 나한테 딱이야. 그래서 바로 시작했어. 며칠 뒤 마타 행렬을 따라 낙해서 신찰했어. 핍에서 피해요라는 둥보가 계속 말을 걸어. 짜증났어. 어머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지만 단호히 거절했어. 아들은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거든. 게다가 이놈들은 죽일 가치도 없어. 신성이 너무 적거든. 어머니가 준 기준은 손가락 하나에 10점 신성, 2개는 100점 신성, 이런 식이야. 5손가락은 10만 신성, 만점 신성을 바치면 위대한 어머니가 새 권능을 주셔. 그리고 어머니 말로는 12개 선물의 신성을 흡수하면 내 모든 소원을 이뤄주신대. 그때는 꼭 네가 부터 후복해야지. 벌써 5년째 맛을 못 봤거든. 상상에 빠져있을 때 몇 발의 화살이 옆에서 날아왔어. 모두 기습당했어. 현장에서 죽었어. 나만 반응이 빨라서 빠르게 피해요를 끌어당겼어. 그래서 가까스로 살았지. 피해는 피했지만 난 맞았어. 하지만 난 불사신이니까 두려울 게 없어. 어머니는 죽은 턱하고 죽은 자들의 신성을 흡수하라고 하셨어. 생각해보니 그게 나한테 제일 유의해. 하지만 어머니 알아? 난 원래 직접 말하자마자 일어나서 범을 들었어. 그리고 화살이 날아온 방향으로 돌진했어. 적은 반응할 틈도 없었어. 내 빠른 인력에 머리가 잘렸거든. 나머지 도적들은 그 무서운 속도에 놀랐어. 반응하기도 전에 또 한 번 검을 휘둘렀는데 이번은 막혔어. 하지만 강한 힘의 남자는 몇 미터 날아갔어. 그런데 남자는 물러서지 않고 더 격렬히 싸웠어. 어머니가 아니어뒀어. 저 남자의 신성은 2개 반이래. 좀 놀랐어. 그냥 도적 주제에 내 목 자른 습격자랑 같은 등급이잖아. 이 게임 밸런스 진짜 최악이야. 같은 등급인데 어떤 놈은 엄청 세고 어떤 놈은 더 생각하기도 전에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무기가 부러졌어. 결국 장비에서 진 거야. 이 장면을 본 남자가 참지 못하고 웃었어. 그리고 비웃으며 말했어. 사제님, 몸에 별거 없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봐드리죠. 서로 못 본 걸로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어때요? 난 당당히 웃으며 나도 제안 하나 할게. 도적 그만두고 당장 여기서 떠나. 이번은 봐줄게. 농담이야. 우리 보고 떠나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갈 것 같아. 막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화살이 내 모이를 정확히 맞췄어. 산적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승리자처럼 다 나왔어. 보스를 칭찬하면서. 근데 말하다가 표정이 이상해졌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맞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다들 왜 그렇게 놀라? 머리에 화살 맞고도 멀쩡한 사람 처음 봐. 기회는 줬어. 근데 놓쳤으니 내 탓 아니야. 보스가 내 기세를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나봐. 급히 부하들한테 쏘라고 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위대한 부패의 어머니여. 아드님이 곤경에 처했어요. 무섭고 당황스러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신다면 아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말하는 사이 보스가 다들 도망치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어. 생자가 넘을 수 없는 경계야. 이 기술은 살아있는 적의 도주를 막고 동시에 부패 신성을 숨길 수 있어. 이 권능 정말 마음에 들어. 어머니, 보스는 나갈 수 없다 최후의 이전을 벌였어. 부하들한테 무기를 들라고 하려는데 자기가 뭔가를 맞았어. 순식간에 고비덩이가 됐어. 자세히 보니 거대하고 녹색빛이 나는 주먹이었어. 맞아, 내 2번째 권능이야. 부패 거인. 실력 차이를 느낀 도적들이 더 못 참고 나한테 계속 빌었어. 난 그냥 조용히 그 모습을 보면서 사악하게 웃었어. 별관능 뻔해. 결계 안에서 얼마 안 가 비명이 들렸어. 잠시 후 마차로 돌아왔어. 어머니가 이 시체들의 신성을 다 회수하래. 완급히 거절했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신성을 흡수하면 시체가 썩어 사라져.
그럼 흉장 조사하러 온 길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야.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아. 막 말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렸어. 보니까 피에어가 안 죽었더라고. 어깨를 맞고 기절했을 뿐이야.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났어. 걔를 치료하고 이 생존자를 무사히 데려가서 좋은 사람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결과도 내 예상대로 접수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 심지어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어. 좀 심쿵했어. 설마 몇십 년 솔로가 오늘 깨지나? 당연히 아니야. 빨간 머리 아가씨는 그냥 모험가 협회에서 하룻밤 묵으라는 거였어. 딴 뜻은 없었어. 게다가 내가 동의해도 어머니가 절대 막으실 거야.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막 잠들렸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 빨간 머리 아가씨였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푹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지만 일어나서 처리하실 일이 있어요. 난 상관없어.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영주님이 날 보고 싶대. 좀 의아했어. 영주님이 날 왜? 이유 알아? 빨간 머리 아가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이유를 말했어. 사망한 용병 단장 걸레드 씨가 사실 영주님의 이복 동생이래. 그렇구나. 그럼 거절할 이유가 없네. 그래서 바로 영주관으로 갔어. 영주 트레이단을 처음 봤을 때 어머니가 바로 X 표시를 했어. 재밌네. 인간 몸에 붙어 사는 게 재밌어? 앙바씨. 이 말에 트레이단 얼굴이 하편했어. X 표시는 손가락으로 판단 못하는 생물이야. 쉽게 말해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인간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생물은 하나뿐이야. 악마. 악마는 타고난 힘이 강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적자야. 이 세계의 것을 얻으려면 인간과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해. 그래서 악마는 모든 인간을 좋아하지만 신들은 악마를 경계하고 싫어해. 신은 신도들이 악마한테 속는 걸 참지 못해서 선언했어. 이제부터 부정한 존재는 악마라고, 가장 순수한 악이라고. 그래서 사제들은 악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악마 사냥을 했어. 그렇게 보면 악마 계약자는 정말 난이도 최고해. 사람들이 한때 싫어하던 직업이지. 넘어오기 전에 부패 사제 클리어하고 악마 계약자 보선하려 했어. 근데 기획이 좋아졌지. 트레이단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어. 처음 뵙겠습니다. 전 기억은 대기입니다. 이미 알아보셨으니 유재 여신을 섬기는 사제는 아니신 것 같네요. 전 부패의 어머니를 섬기는 사제예요. 49 각오해요. 트레이단이 듣더니 잠깐 멈칫했어. 부패의 아들이 아직 있었다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부른 건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사제님께 함께 가신 용병 대장 걸레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보려고요. 호수는 드리겠습니다. 탐감이 오시며 다초리종을 다 마해줬어. 한참 뒤 영주관을 나왔어. 좀 안타까웠어. 영주가 이 자리를 주려다 사고가 난 거래. 슬픈지는 모르겠고 표정으로 보면 무력해 보였어. 근데 나랑 상관없어. 돈은 이미 받았으니까.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영주돈에 넘어갔다고 하셨어. 좀 황당했어.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아직 끝 안 났어요. 그 말 저랑 썩지 않은 게. 이 세상에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머니만 바라보는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당황하시더라. 말도 긴장되시고 감동하신 것 같았어. 이 말은 어머니를 달래려고 한 게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한참 뒤 모험가 협회로 돌아왔어. 자고 싶었는데 빨간 머리 아가씨가 날 주화교 사람들한테 소개했어. 종교 광신자들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왜 심장이 이렇게 뛰지? 아니, 내 심장이 아니라 어머니가 정보를 주시는 거야. 저들 중에 성구를 가진 사람이 있대. 어떡하지? 그때 되어 영광입니다. 유지 여신을 섬기는 사제님. 저는 징걸 탄칭의 망치, 오퍼스입니다. 저 생각하기도 전에 남자가 다가와 인사했어. 이쪽은 코어노이고 이쪽은 패티너예요. 둘 다 공손히 인사했어. 나도 인사했어. 여기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전 유지 여신을 섬기는 사대 마어나옥입니다. 빨간 머리 아가씨가 교화교 사람들이 한동안 머문대. 좋았어. 그럼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때를 봐서 소물을 가져갈 수 있어. 문제는 생굴에서 신성을 회수할 때 부패 신성도 같이 흘러나온다는 거야. 지난번에 그렇게 들켰어. 그리고 목이 달렸지?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서로 인사한 뒤 교화교 사람들이 먼저 영주를 만나러 갔어. 오버스랑 패티너만 가고 코어룩은 남았어. 영주가 인종차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눴어. 그가 말하길 10년 전 일을 조사 중이래. 멸망이 생명의 옷을 입을 거래. 이 멸망이 악마를 뜻해. 오버스 사제는 악마가 영지일 거라 지틱했대. 그래서 이번 방문에 선물을 가져왔대. 확인하려고 말하자마자 영주관 방향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다음 순간 오버스가 징벌의 망치를 들고 거대한 악마를 내리치고 있었어. 싸움이 시작된 걸 본 코어노가 나보고 같이 돕자고 했는데 거절했어. 내가 구할 게 있거든. 문을 열고 빨간 머리 에린을 안았어. 피에어 어느 병원으로 갔어? 에린이 의아했지만 방향을 알려줬어. 에린 덕분에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에어를 빨리 찾았어. 다행이야. 간신히 구했는데 이 소란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 사람을 찾았으니 둘을 메고 안전한 곳으로 갔어. 안전한 곳에 두고 별말 없이 바로 뛰어갔어. 결국 늦었어. 코어노가 악마한테 큰 부상을 입었어. 상처 정도로 봐선 살 수 없어. 패티너는 악마 사냥이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서 악마한테 몸 반쪽을 물렸어.
상황이 정말 위험해. 저 뱀을 어떻게 없애는지 아세요? 코어노가 마지막 힘으로 탐청이 말했어.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져왔어요. 오버스 사제님이 악마 머리에 꽂은 흉검이에요. 그 검으로 악마 피부를 찌르고 뇌에 꽂으면 악마는 완전히 죽어요. 이 말 이후 코어노는 움직이지 않았어. 한숨을 쉬었어. 부패의 어머니여, 이 사람 신성은 제가 받겠습니다. 한편 오버스 사제가 검을 악마 뇌에 박으려 했지만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몇 번 해도 안 됐어. 하지만 내가 올 때까지 버텼어. 내가 검을 들고 뛰어올랐어. 검이 악마 방어를 뚫고 피가 흘렀어. 그런데 악마가 화나서 죽음의 회전으로 날 날려버렸어. 세계 땅에 불이 튀었어. 온몸이 거의 분쇄 골절이고 의식을 완전히 잃었어. 다행이단 불사신이라 어머니가 계속 부르셔서 빨리 뛰어났어. 인생사 세옹지만 해. 근데 일이 재밌어졌어. 오버스 옹의 성물이 내 옆에 떨어졌어. 망설일 시간 없이 바로 집었어.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또 얻었어요. 새 권능을 주세요. 말하자마자 선물이 빛나더니 사라졌어. 에너지가 되어 내 몸으로 들어왔어. 어머니가 새 권능을 설명해 주셨어. 이제 멀리서도 의지를 전달할 수 있대. 너무 좋아. 근데 봉인 하나 풀었는데 좀 약한 거 아니야? 앞으로 생길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아둔 만점 신성을 다 바치기로 했어. 새 권능을 얻으려고 순간 눈부신 빛이 나타나 하얀 구체가 됐어. 구체가 몸 안으로 들어오자 내 등에 문양이 어렴풋이 나타났어. 직감각으로 알았어. 이 권능 기름은 부패의 문양. 사용하면 부패 문양이 온몸을 덮고 전투력이 질적으로 향상돼. 정말 좋네. 이걸로 싸움이 쉬워질 거야. 돌아서서 계속 싸우려는데 익숙한 시제가 내 앞에 나타났어. 오버스 사제님이야. 나처럼 날아온 것 같아. 재생 능력이 없어서 신성은 내가 받았어. 한편 악마는 계속 도시를 파괴했어. 좀 이상해. 악마가 화난 이유는 교화교 사제들 때문인데 사제들이 다 죽었는데도 악마가 복수 중이야. 오버스 사제가 악마 머리에 꽂은 흰검 때문에 실신한 건가? 그럼 간단해. 부패 문양 권능을 사용했어. 순식간에 녹색 문양이 몸을 감쌌어. 속도와 힘이 엄청나게 올라갔어. 힘차게 한 번 뛰어 악마 머리 위로 갔어. 흰검을 때렸는데 이놈이 또 죽음의 회전을 하려 해. 근데 미리 예상했어. 빠르게 머리에서 뛰어내려 공격을 피했어. 하지만 악마가 뛴 골 때 일으킨 충격파는 정말 엄청났어. 그 이대를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버렸거든. 나도 그 바람에 티를 한바탕 토해냈지. 오해는 악마 때문이 아니라 부패 문장의 반동 때문이야. 빨리 끝내야겠어. 이러다간 내장부터 썩기 시작할 거고 오래가면 피부까지 부식될 테니까. 회복은 되지만 피부가 망가지면 싸울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다시 악마 머리 위로 순간 이동했어. 그리고 송골검을 두 손으로 빡 잡았지. 머릿속에 코어노 슈사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백검을 악마 뇌에 꽂으면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 악마 잡는 게 내일도 악마가 인류의 적인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백검을 떼버렸지. 순간 눈부신 빛이 퍼져나왔어. 악마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결국 트레이턴 영주로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왼팔과 두 다리를 잃었더라고. 이제 정신도 들어. 트레이턴이 씁쓸하게 웃었어. 하하하, 사제님.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전투는 완전히 끝났고 난 또다시 영주 덕택으로 초래됐어. 이번엔 트레이턴이 평소와 달리 날 보자마자 옛 친구 대하듯 완전히 들떠있더라고. 좀 난감했지. 처음엔 그냥 금화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트레이턴 이 친구가 꼭 표창식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악마를 죽인 영웅이라면서 악마 학살자란 칭호까지 줬어. 정말 민망했어. 이제 사람들이 날 보면 다 악마 학살자라고 부르다 반박도 못하고 스쳐 빠져나왔지. 장면이 바뀌고 트레이턴이 앉아서 좋은 차를 마시라고 했어. 거절안하고 같이 차 마시며 얘기했지. 대화하다 보니까 트레이턴이 몸을 회복하려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더라고. 머지않아 머리가 민통산이 될 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의 순간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 다음으로 누군가 나를 지목해서 의뢰를 하고 싶대. 고대 유적과 관련된 일이래. 보수가 금화 5잎이고 전부 선불이야. 이번 행동에서 공헌도가 트면 발굴한 유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대. 엄마가 일단 수락하라고 하더라고. 피식 웃었지. 맞아. 이런 좋은 일은 일단 승낙이지. 내가 아는 한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비틀린 마법사 시대를 끝내고 대륙을 통일해서 고대 제국을 세웠어.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발명한 선진 기술이 전부 사라졌지. 그래도 그 유물들은 여전히 강력한 보물이야.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 대부분의 고급 장비가 고대 제국 유물이야. 거더라 이유가 없었지. 그날 오후에 의뢰인을 만났어. 그 남자가 말하길 이름이 캐먼 베타스래. 그 흥당 시수 베타스의 아들이야. 서자라서 별로 환영받지 못한대. 그 다음 켈먼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줬어. 망토 두른 사람은 타니셔래. 또 다른 웹불 쪽은 소코소고. 전에 만난 코어노슈와 같은 종족이라 믿을 만한 동료래. 우리 양쪽이 간단히 논의하고 바로 출발했어.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틀이 흘렀고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지. 오늘 밤은 나랑 펠런이 경계 근무야. 너무 심심해서 펠런이 나한테 어떤 가입을 도와하냐고 물었어. 이 질문에 엄마가 바로 관심을 보이더라고. 엄마 이름을 말하길 바란 것 같았어. 잠깐 생각해봤어. 난 역시 항상 내 곁에 있는 여자가 좋아. 눈 뜨면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 그것도 행복한 일이지.
하지만 난 여자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모습에 엄마도 엄지를 지켜세웠어. 근데 이 투어 멋있는 게 이 추박에 안 갔어. 할머니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거든. 가슴에 있잖아. 마음이 넓으려면 가슴도 넓어야지. 그래서 멜리너 사제님, 전 여비 같은 여자가 좋습니다. 당신 참, 그래도 확실한 이상형이 있는 건 좋은 일이죠. 앞으로 그녀가 당신 삶에서 등불이 될 테니까. 근데 여자 앞에선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전 말 안 할게요. 그렇게 그날 밤 우린 많은 얘기를 나눴고 서로 중하고가 된 것 같았어. 다음 날 아침 밤새 대화를 나눈 뒤 엄마가 그 불순한 놈한 돼서 멀리 떨어지라고 하더라고. 걱정 말라고 했어. 난 친구 볼 때 인톰을 보거든. 말은 좀 번지를 하지만 시원시원한 게 내 스타일이야. 엄마랑 얘기하는데 앞에서 길 안내하던 타니셔가 갑자기 멈췄어.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어. 바로 이 품에서 열쇠를 꺼냈어. 고대 제국 유적에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해. 먼저 문을 여는 열쇠를 구해야 해.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 열쇠에 적힌 좌표로 이동해서 열쇠의 고대어를 읽어야 해. 마지막으로 열쇠를 공중에 꽂고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려. 근데 마법사만 열쇠의 고대어를 읽을 수 있어서 탐사할 땐 마법사가 꼭 필요해.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 플레이어인 나는 고대어를 읽을 수 있거든. 문이 열리고 우리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 다음 순간 거대한 유적이 눈앞에 펼쳐졌어. 정말 장관이네. 전에 온라인에서 유적 스크린샷만 봤었거든. 이렇게 직접 보니까 좀 설레더라고. 한참 후에 룬 문자가 새겨진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어. 잠깐 봤는데 왕족의 피가 있어야 문이 열리네. 강제로 열면 전투 준비를 해야 할 거야. 문을 밀자 수많은 괴물이 쏟아져 나왔어. 다행히 별로 안 강해서 몇 분 만에 다 잡았어. 전투를 끝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지. 한동안 조용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더라고. 공중에 던속문이 나타나더니 유적 거인이 떨어졌어. 처음부터 느꼈어. 이 거대한 유적에 그런 허접이들만 있을 리 없다고. 이게 진짜 적이었구만. 괴물이 나타나다 타니셔가 바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마법이야. 근데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 유적 거인이 마법 힘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한 방에 무방비 상태의 타니셔를 박살냈어. 수코스가 이 장면을 겁먹고 온몸이 얼어붙었어. 그 친구 최후는 뻔하지. 유적 거인이 또 주먹을 휘두르자 수코스가 직사했어. 둘을 처리한 유적 거인이 우리 둘을 쳐다봤어. 켈먼, 살고 싶어. 켈런이 의아했지만 살고 싶다고 답했어. 다음 순간 내 주먹이 그 친구 덕에 하나갔지. 한 방에 켈먼이 기절했어. 사람이 기절했으니 이제 숨길 필요 없지. 그렇게 말하고 부패 거인을 소환했어. 유적 거인이랑 싸우게 하고 난 그 틈에 켈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 몇 분 후 켈먼을 내려놓고 대책을 생각했어. 지금 보니까 부패 거인이랑 유적 거인이 실력이 비슷해서 승부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럼 내가 직접 참전해야겠네. 그렇게 말하고 권능 부패 문장을 사용해서 공중으로 뛰어올랐어. 나파 충격을 이용해서 유적 거인의 청보석을 박살냈지. 역시 내 예상대로야. 청보석을 잃은 유적 거인이 바로 어두워지더니 꿈쩍도 안 했어. 나랑 부패 거인이 전투가 끝났다고 기뻐하는데 엄마가 손으로 내 뒤쪽을 가리키더라고. 이상해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어. 공중에 전승문이 3개나 더 나타났어. 뭐야, 계속 나온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싸워? 한 마리도 이렇게 힘든데. 한참 후 켈먼이 뛰어났어. 주변이 안전한 곳 같아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 숨기지 않고 바로 말했지. 검은 문 안쪽이라고. 말에 켈먼이 깜짝 놀랐어. 뭐라 말하려다가 다시 생각했나봐. 날 기절시킨 건 비밀을 지키려는 거였잖아. 그래서 더 묻지 않고 가문에서 꼭 은혜를 갚겠대. 그건 좀 기대되네. 그럼 8번 도련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실 내가 탈출한 방법은 간단해. 부패 거인이 샌드백이 되어 얻어맞는 동안 나눈 힘을 다해 문을 들어 올린 거야. 떠나기 전에 부패 거인한테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외쳤어. 돌아갈 거야. 아마. 타니셔랑 소코소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앞으로 탐색했어. 한참 후 또 다른 문 앞에 도착했어. 문 규모를 보니 이번엔 진짜 마지막 관문인 것 같다. 문을 밀자 전기톱 모양의 긴 검이랑 은색 목걸이가 있더라고. 캐넌이 보더니 바로 그 목걸이를 자기한테 양보해달래. 궁금해졌어. 왜 그렇게 그 목걸이를 원해? 캐넌이 숨기지 않고 바로 설명하기 시작했어. 이 목걸이는 혈족 나침반이래. 사용자의 피를 떨어뜨리면 찾고 싶은 친척의 방향이 나타난대. 그 말에 깨달았어. 친척이라? 그럼 대충 이해했어. 한 번도 못 본 엄마를 찾으려는 거겠지? 그럼 내가 이건 가져가도 돼? 그날 밤 우리는 바깥으로 유적에서 탈출했어. 안타깝게도 넷이었던 팀이 둘이 됐지만 그래도 다행히 나랑 켈먼은 원하는 걸 얻었어.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켈먼이 바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목걸이에 떨어뜨렸어. 순간 붉은 빛이 번쩍였어. 결국 바늘 모양이 생겼어. 엄마가 살아있다는 거야. 빛이 웃었지. 목걸이 반응이 있어서 정말 켈먼이 뭔가 결심한 것 같더라고. 멜리너 사제님, 당신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요. 모든 비용은 제가 낼게요. 그 말에 속으로 엄청 좋았어. 원래 기획도 서쪽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누가 돈 따지 대준다니 완전 좋잖아. 근데 바로 수락하면 속물로 보일까봐 좀 기다렸어. 그래서 공기가 잠깐 어색해졌어. 사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가 무르익었다 싶어서 바로 필몬의 손을 꽉 잡고 엄마 찾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 내가 곧 떠난다는 걸 알고 다음날 에리 아가씨가 좀 화난 듯이 날 불렀어. 그리고 은색 배지를 건네주면서 자기가 어렵게 구한 응급 용병패라고 했어. 엄청 고마워해준대. 에리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대. 다음에 보자. 우린 꼭 다시 만날 거다. 이런 말을 해달래. 듣고 나니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은 북형초처럼 떠도니까 그러니까 나한텐 지킬 수 없는 약속일 뿐이야. 내 모습을 본 에린이 한숨을 쉬었어. 당신이 그 말 못하였다면 제가 할게요. 다음에 봐요. 멜리나 사제님. 뭔가 대답하려 했는데 에린의 하얀 손이 날 막아서 포기했어. 에린과 얘기를 마치고 영주님을 찾아갔어. 근데 이때 영주님은 이미 민둥산이 돼 있었어. 진짜 빠르네. 며칠밖에 안 됐는데 털거이긴 했지만 본론은 얘기해야지. 영주님이 내가 도성으로 간다는 걸 알고 여비를 주려 했는데 겉소 재건 때문에 빈털털이래. 그래서 수계서를 줬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래. 그 친구 성격이 안 좋다고 강조하면서 정말 급할 때만 쓰래. 성격이야 어쨌든 간에 후퇴로가 하나 생긴 거잖아. 역시 밖에선 친구가 최고야. 모두와 작별하고 도성으로 떠났어. 가는 길에 엄마가 계속 헬머를 못마땅해 했는데 그래도 같이 가는 건 받아들였어. 헬머는 손가락 3개 반 값어 치니까 죽이면 만신성을 얻어서 새 권능을 소환할 수 있거든. 물론 이건 엄마 생각이고 나로서는 그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살려두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떨어져서 눈을 다 나이어버렸어. 설검이었어. 겨울에만 나타나는 마수인데 엄청 강해. 물론 남들한텐 강하지만 내 검한텐 두부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얼마 안 걸려서 해치웠지. 며칠 후 도시 켈턴에 도착했어. 그냥 성군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경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의아해했어. 이게 무슨 질문이야. 당연히 걸어왔지. 걸어왔다니까 경비가 더 놀라더라고. 켈턴으로 가는 길이 사흘 전부터 봉쇄됐어요. 전국 괴물들 때문이에요. 우린 영문을 몰랐지.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며칠 전부터 이유는 모르지만 도시 주변 괴물들이 점점 더 자주 공격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물건은 물론이고 시체까지 사라졌어요. 그거 정말 이상하네. 괴물 공격이면 설거미 같은 건 체액만 빨고 시체 하나 정도는 남기는데. 이 일은 뭔가 있어. 정보를 듣고 나니까 성주가 5일 성주 자택으로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다도 하고 저녁 식사라고 하지만 사실 이 일을 조사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줬어. 바로 악신신도야.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최소 4개 교단이래. 이 소식에 좀 당황했어. 하나도 골치 아픈데 3개나 더 있다니. 영주님이 자기 생각을 말했어. 간단히 말하면 내가 결사대를 이끌고 괴물왕선을 뚫고 밖에 구원을 요청하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사대를 하라는 거잖아. 그래도 결국 동의했어. 동의는 했는데 엄마가 불만이더라고. 한 대 치고 도망치래. 그건 안 되지, 엄마. 결사대긴 하지만 이 느린 탐고자들의 물품을 받았어. 좋은 보수니까 동의한 거야. 게다가 내 느낌엔 뭔가 너무 이상해. 악신을 섬기는 교단 위에 손을 잡다니. 그들답지 않아. 분명 뭔가 있어. 상황을 파악하려고 나랑 켈만이 밤에 결사대를 이끌고 기습했어. 안타깝게도 들켰어. 설거미 때가 우리한테 몰려왔어. 죽을 상황에서 난 혼자 남아서 다들 탈출할 시간을 걸었지. 이 의리 있는 모습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감동했어. 나도 거의 울 뻔했는데 사실 다 연기야. 내가 의리 때문에 목숨 버릴 리가 없잖아. 진짜 목적은 물론 길을 다 죽이고 여기로 보낸 악신신도를 찾는 거지. 켈번을 따돌리고 난이 마음껏 할 수 있었어. 쌍검 들고 하나씩 베는 건 기본이야. 그래서 금방 본거지를 찾았어. 눈침하고 어두운 동굴이었어. 들어가 보니까 전에 습격당한 물품들이 전부 있더라고. 게다가 설거미한테 체에 꼽힌 시체들도. 먹고 남은 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텐데. 이 친구들은 당식품으로 쓰네. 이해가 안 가. 뭐 상관없어. 내가 왔으니 이 황당한 짓은 여기서 끝이야. 계속 가니까 거대한 거미가 갑자기 나타났어. 누가 봐도 최종 보스야. 일반 거미보다 몇 배 큰 정도겠지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네. 엄마, 부패의 선을 그려줘. 말하자마자 바닥에 초록빛 선이 생기더니 결계가 생겼어. 이어서 하늘에 전속문이 나타났고 부패 거인이 대기하고 있었어. 물론 내 부패 문장도 빠질 수 없지. 세 권능이 동시에 나왔으니 압도적이겠지. 근데 아니었어. 이 설거미가 너무 컸거든. 부패 거인을 눌러버렸어. 설거미는 크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머리와 엉덩이 연결 부위야. 여기가 방어가 제일 약하고 시야 사각지대야. 검으로 베었는데 별 피해가 없네. 괜찮아. 여러 번 되면 돼. 결국 연결 부위가 끊어지고 설거미가 멈췄어. 부패 거인이 메다꽃비로 다리 2개를 뽑아버렸어. 갑자기 설거미 입에서 요염하지만 사람도 귀신도 아닌 괴물이 튀어나왔어. 여자가 날 보자마자 화부터 냈어. 이 자식 대체 어디서 튀어나와서 왜 갑자기 내 일을 망치는 거야? 너도 악신신도잖아. 내가 이 여왕 거미를 지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얼마나 욕먹었는지. 진다 못해 검으로 찔러서 현실을 보여줬어. 말해.
켈턴을 포위한 독적이 뭐야? 여자가 음흉하게 웃었어. 이 모습 보니 한 말 할 것 같네. 그럼 죽어. 그렇게 말하고 범을 휘둘러 불시에 공격했어. 한 명 죽어도 상관없어. 3명 더 있잖아. 엄마, 몇 번째가 진실을 말할지 내기할까? 난 4번 여왕거미를 해치운 후 나는 다시 악신 신도들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눈길로 흘급했을 때 켈튼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걸 발견했다. 마음이 불비해졌다. 다 거기 있나 보군. 그와 동시에 켈튼 성내에서는 3명의 악신 신도가 성주의 시체 곁에서 서로 기웃고 있었다. 흑발 여자는 상대방 둘이 도와주지 않아서 콜랑이 도망친 것 때문에 언쟁을 벌였다. 금발 여자는 할 말을 잃었다. 돌아서서 상태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금발 여자의 머리가 갑자기 허공에 나타났다. 반응할 틈도 없이 죽어버렸다. 맞다. 내가 단칼에 끝낸 것이다. 고통 없이 은호의 생명을 끝냈다. 둘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기회를 틈타한 칼에 금발 남자를 처치했다. 어머니가 품에서 나를 나무라셨다. 나는 좀 답답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신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머니의 아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동안 아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이 장면을 본 흑발 여자는 소름이 돋았다. 마음속으로 이놈이 왜 계속 중얼거리다 싶었다. 생각은 생각일 뿐 내가 뿜어내는 기세가 점점 강해졌다. 흑발 여자는 겁에 지어 말도 못하고 반격도 못했다. 저기 있는 악신심도 켈튼을 공격한 목적이 뭐냐? 죽어도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놈은 기계가 전혀 없나 보다. 거의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나를 한 곳으로 데려가기까지 했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했다. 성한 만명의 시체를 이용해서 하신이라는 이 고기 덩어리를 키우려는 것 같다. 정말 사악한 놈들이군. 그러고는 천천히 칼을 뽑았다. 흑발 여자가 막으려 하지만 내가 한 칼에 죽일까 봐 무서워서 큰 소리로 경고할 뿐이었다. 그러면 안 돼. 위협을 받으면 불안정한 상태로 깨어날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그 고기 덩어리가 정말로 큰 입을 벌렸다. 그리고 갑자기 껍질을 벗어던졌다. 순백의 피부가 드러났다. 입으로는 계속 아프다고 외쳤다. 어머니의 말버릇과 매우 비슷했다. 하지만 실력은 어머니의 덜 하나만도 못하다. 그때 어머니가 그 괴물에게 봉인하는 선물이 있다고 알려주셨다. 정말 좋은 소식이군. 오늘 또 권능을 하나 해야 할 수 있겠다. 흑발 여자가 기습할까봐 한 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불쌍한 틀러나는 이렇게 연근도 몰고 지옥에 갔다. 내가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다. 그 괴물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서 신성으로 새 권능을 해제해야 했다. 아니면 나도 여기서 끝날 수 있었다. 만점 따지는 좀 부족하다. 지금으로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도망치는 거. 그러고는 과감히 돌아서서 도망쳤다. 멍한 그물만 남겨두고 그물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무서운 외침을 내질렀다. 그리고 갑자기 속도를 내서 나를 향해 정말 곤란하네. 실제로 도망은 진짜 도망이 아니라 신성을 모으는 것이다. 핑민들은 고작 이전밖에 안 되지만 수가 많으니까 물방울도 바위를 뚫는다. 1500개 정도야 쉽지 않나.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또 다른 일이었다. 이 놈이 음파 공격까지 한다. 한번 외치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뻔했다. 게다가 더 까다로운 족수 공격도 있다. 나를 호되게 두들겨 팼다. 어쩔 수 없이 그때 어머니께 썩은 거인을 소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썩은 거인도 상대가 안 됐다. 잠깐만 붙들어 둘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면 충분했다. 기사나 훈련받은 정예병만 찾으면 된다. 몇 분 후 거리 구석구석을 거의 다 돌았다. 그런데 왠지 기사와 정예병은 보이지 않았다. 만점 따지 조금 부족하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림자가 있었다. 다행히 타격에 반응해서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자세히 보니 이놈이 벌써 최종 진화를 끝냈다. 최고 실력에 도달했다. 한번 공격으로 나를 수십 미터다 날려버렸다. 땅바닥에 세게 내돈뱅이 쳤다. 나는 단방에 웃었다. 하늘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군. 내 운이 정말 좋다. 이 공격이 나를 수많은 기사와 정예병 옆으로 날려보냈다. 썩음의 어머니요. 이 신성들을 흡수해주세요. 시간이요. 녹색빛이 번쩍 지나갔다. 신성이 드디어 충분해졌다. 어머니, 이제 아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만점의 신성을 바치겠습니다. 새로운 권능을 내려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어둠이 탄천히 빛을 덮었다. 주변이 갑자기 새까맣게 변했다. 이게 내 새 권능 썩음의 부덩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천천히 썩게 한다. 이 영역은 나도 예외가 아니다. 똑같이 부식된다. 다행히 썩음의 모양이 중요한 부위를 보호해준다. 중요하지 않은 부위부터 썩게 하자. 헛떠서라도 죽일 수 있다. 그러고는 다시 칼을 들고 베어나갔다. 한참 후 괴물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사지와 하반신이 완전히 사라졌다.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역시 내 후공 능력이 더 뛰어나군. 괴물을 해치운 후 성물 하나가 몸에서 흘러나왔다. 신성을 담은 핵심이었다.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어머니께 다쳤다. 봉인을 두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순식간에 빛이 다시 번쩍였다. 온 공간을 밝혔다. 썩음의 구렁이까지 흩어져 버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사라졌지? 갑자기 뒤에서 죽어라는 말이 들려왔다. 어머니의 말버릇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돌아서서 소리가 나는 곳을 다졌다. 자그마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내 앞에 나타났다. 모습은 바삐였지만 한눈에 내 어머니라는 걸 알아봤다. 5년간 합의했던 어머니. 인간의 모습이지만 어머니는 이 아이 몸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다. 어머니, 봉인을 풀어서 기쁘시겠지만 이 성물에는 신성이 절반이나 더 있어요. 만점이나 돼요. 그 신성을 흡수하셔서 새 권능을 하나 더 내려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정확히 내 몸을 감쌌다. 한참 후 빛이 사라졌다. 어머니, 이번에 주신 권능은 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다. 부담 갖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이게 어찌 마음대로 심하는 거냐? 방금 얻은 건 썩음의 저주다. 거의 극악에 가까운 권능이다.
한 도시의 모든 생물을 저주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썩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방금 화신이라는 괴물 몸속에 왜 어머니 신성을 봉인하는 성물이 있었을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신성이 그 화신을 만든 매개체일지도 모른다. 정말 골치 아프다. 이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도 점점 흐려졌다. 방금 정신 공격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안 돼. 여기서 달 수는 없어. 그런데 너무 졸려. 한참 후 꿈에서 갑자기 깼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콜만이었다. 가슴을 만져봐도 어머니가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소름이 돋았다. 콜만, 내 옷과 소지품은 어디 있어? 콜만은 이상하게 흥분한 나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다. 이젠 진정하세요. 말레나 사제님,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인내심이 있어도 나는 없다. 빨리 말해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어머니 목소리였다. 콜만이 내 소지품을 모두 가져왔다. 그중에 어머니도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콜란이 탐탐히 입을 열었다. 이 물건이 당신에게 특별한가 보네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가져온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절단된 탈다이라고 여겼거든요. 태우려고 하던데 제가 막았어요. 내 얼굴에 감사한 표정이 가득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니까. 콜만도 좀 미안해했다. 너무 고마워하시네요. 당시 사제님이 자신의 안위도 돌보지 않고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케이튼을 떠날 수도 없었겠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지켜세우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대전쟁 이후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날 밤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내가 악신 친구들을 물리친 걸 축하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지어줬다. 악신의 적이라고. 그런데 마음속에 묘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 콜만과 급히 떠났다. 과연 우리가 막 떠나자마자 그 여자가 술집에 들어갔다. 다행히 전에 영주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때 영주님이 말씀하시길 성화교의 파란 머리 사례가 나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때부터 불길했다. 구스에서 켈튼까지 쫓아오다니 속으로 욕이 나왔다. 정말 끈질긴 놈이야. 원래 목베기 죽은 척 계획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놈이 내가 죽은 척하는 걸 알고 있었다. 왜 이렇게 원한이겠지? 어쨌든 켈튼에는 더 있을 수 없다. 그 여자는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강한 사람나. 내게 반손가락이나 된다. 이 추후 나와 콜라는 눈길을 찬삼히 걸었다. 그런데 마차 행여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 마차에는 일매 가문의 문장이 있는 것 같았다. 일매 가문은 남부의 대형주이지만 우리는 일 하나 더 하느니 차라리 하나 덜 하자는 주의다. 인사하지 않기로 했다. 마차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이 기운은 마차 안 사람이 묶여있는 것 같다. 우리 표정이 좀 부자연스러운 걸 보고 면역의 납치범들도 연기를 들고 우리를 바로 해치우려 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우두머리 납치범의 머리가 허공에서 사라졌다. 내가 언제 공격했는지도 보지 못하고 벌써 목이 떨어졌다. 뒤에 보스가 이 장면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에게 한채 덤비라고 했다. 결과는 뻔했다. 콜만의 화살에 머리를 관통당했다. 모든 적을 해치운 후 몸매가 끝내주는 여자가 마차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공 카토 일매의 장녀 다피아 일매입니다. 콜란이 작은 소리로 내게 말했다. 사제님, 정말로 미소공의 딸이라면 마법사겠네요. 좀 답답했다. 귀족의 마법사라니 거만하고 머리 나쁘다는 뜻 아닌가?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슴이 넓다는 건 인정해야겠다. 어머니가 듣고 마음이 막혔다. 나를 나쁘게 만든 콜란을 죽이고 싶어 하셨다. 다피아가 가볍게 기침을 했다. 우리 주위를 끌려고. 은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옷차림을 보니 사제님이신 것 같은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목을 붉히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수호 여신을 모시는 말레나입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저를 부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마치 연기를 마셔서 아직도 사지가 좀 저려요. 콜란이 내가 망설이는 걸 보고 과감히 자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공녀님, 저는 렌시스 바타스님의 아들 콜만 바타스입니다. 다피아가 잠깐 멍해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바타스의 검은 개가 저랑 계속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도성 전체에 퍼질 수도 있어요. 도성에 애인이 있으시죠? 그분을 생각해야죠. 이 말에 콜만이 완전 당황했다. 말이 되나? 마법사는 보통 말재주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이 사람은 뭐지? 왜 이렇게 교양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셨어요? 다피아가 듣고 얼굴이 굳었다. 이건 납치 사건은 시춤 탈고 제 현대일소가 한 일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요망국에서 혼담이 왔거든요. 아마 이걸 핑계로 가족 상속권을 가진 저를 거기 시집보내서 블랙카 시인더를 없애려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귀족들이 마법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피아가 달기 제안을 했다. 우리더러 자기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것 같았다. 원래 거절하려고 했다. 앞서 말한 대로 일 하나 더 하느니 차라리 하나 덜 하자는 다음 순간 다피아가 천천히 말했다.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시면 여러분 몸무게만큼의 금을 드릴게요. 이 말이 나오자 내 자네가 오해를 때리기 시작했다. 역시 대형조 가문 사람이야. 정말 대단하게 후하네. 그래도 결국 이성이 욕망을 이겼다. 콜만이 이 여행의 의뢰인이다. 공녀를 집으로 데려다신다면 그의 어머니를 찾는 일은 미뤄야 한다. 게다가 당시 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손이 태워질 뻔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은 전적으로 콜만에게 달려있다. 결국 콜만이 동의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비소 엘라딕으로 가는 길에 한 마을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잘 쉬기로 했다. 다음날 다시 출발하기로 하고 한다대 탑자 위 한가득한 맛있는 음식을 보고
왜 미각이 없나 싶어 한탄스럽다. 그래도 먹을 수는 있으니까. 갑자기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우리 주위를 끌었다. 건달이 정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장이 형상굽게 건달들어 손 놓으라고 했다. 하지만 건달들은 수가 많다고 전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사장한테 욕을 했다.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원래 탁자에 있던 다키아가 사라졌다. 대신 주먹이 건달을 향해 날아갔다. 건달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이 상황을 보고 다른 건달들이 더 참을 수 없었다. 모두 일어나서 때로 덤비려 했다. 내가 한 대 때려서 활을 꺾어놨다. 콜만도 기계를 틈타 나머지를 해결했다. 우리는 사건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패니까. 다키아가 좀 민망하게 머리를 긁었다. 정말 죄송해요. 예전부터 화가 치밀어 올곤 했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정의감 조절 장애 같은 건가? 저녁 때 공연인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벽에 밀어붙이고 단도를 꺼내 들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죽는다는 뜻이다. 콜만을 깨우지 말고 조용히 들으세요. 아까 부정의한 일을 보면 참을 수 없다고 하셨죠. 다음에는 참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망치는 중이거든요. 다음에 또 그러시면 힘줄을 끊어서 쫓아온 놈들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알아들으셨으면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다키아는 식은 땀을 흘리며 그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말하고는 돌아서서 갔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다키아만 남겨두고 어머니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를 발견하고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 그때 좀 더 부드럽게 할 걸 그랬나? 공연은 말이 통하는 사람 같은데? 어머니가 듣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그런 여자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셨다. 그때 문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급히 절단된 손으로 돌아가서 내 옷 속으로 들어가셨다. 문을 열어보니 다키아 공연님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키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까 그런 식으로 경고하신 건 제가 마법사라서인가요?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다키아가 안타깝게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런 거군요. 그때 표정이 너무 익숙해요. 마법사한테 상처가 된 사람들이 보통 그런 표정으로 저를 봐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요. 분명히 저를 특별히 싫어하는 눈빛을 보이면서도 말은 이제 우리는 함께하는 동료다. 앞으로 잘 해보자.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다. 확실히 그런 뜻이었다. 그런데 왜 그녀 입에서 나오니까 이상하지? 안심하세요. 꼭 여러분과 상의할게요. 일부러 찾아온 건 이 말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럼 먼저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말레나님. 상대방이 자세를 낮추니 나도 더 이상 딱딱한 억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금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보니까 마법사들도 각각 개인이구나. 모두가 그 사람 같지는 않다. 어리석은 아들이 오늘에서야. 새벽녘 또 다른 무리가 여관으로 쳐들어 왔어. 데이티어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지. 사람이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난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이미 있잖아. 머리 위에 오줌을 싸댔으니 내가 가차없이 나가는 걸 탓하지마. 그래서 다음날 적의 본거지에 나타났지. 사망을 본 다른 사람들이 황급히 칼을 뽑아 들었어. 근데 우두머리한테 제지당했지. 조용히 눈앞의 오합지졸들을 바라봤어. 무표정하게. 오늘도 피를 가야 하나 싶었는데 우두머리의 태도가 좀 의외였어. 멜레너님, 저는 붉은곰 용병단 단장이고요. 세이즈타라고 합니다. 잠깐 따로 얘기 좀 하시죠. 안주와 술이 내 앞에 놓였어.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그냥 그를 뚜어지게 쳐다봤지. 세이즈타는 당황한 듯 속으로 욕을 퍼부었어. 다 부단장 펠구이 때문이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펠구이가 술 냄새 풍기며 멜레너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덤비려 했어. 멜레너지. 분말 그만인 그 녀석 당장 낸 화. 안 그러면 지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칼에 팔 하나를 잘라버렸어. 정말 계속 내 선을 넘네. 이상하다 싶었어. 내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다들 알고 있지? 말해. 배후가 누구야? 세이지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쇳덩이를 말도 못하고 있는데 펠구이를 따르던 애들이 보스가 다쳤다며 달려들었지. 다음 순간 끝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 결국 세이지타도 참지 못하고 덤볐는데 단 한 번 맞부딪히자마자 내 실력을 알아챘지. 너무 무서웠던 거야. 직감적으로 더 얽히면 안 된다 싶어서 옆 천막을 잡아당겨 시야를 가린 뒤 도망쳤어. 반응할 틈도 안 뒀지. 그는 도망쳤지만 부하들은 참혹했어. 하나씩 목이 잘려나갔거든. 함께 생사를 넘나들던 형제들이 눈앞에서 죽어가자 세이지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분노에 휩싸여 옆에 있던 창을 집어 던졌지. 괜찮은 기술이었지만 소용없었어. 단칼에 창을 두 동강 냈으니까. 그렇게 둘이 맞붙었어. 겉보기엔 대등해 보였지만 사실 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 한 방 먹였는데 쓰러뜨릴 줄 알았는데 이 녀석 반응이 빠르더라고. 순식간에 어깨 보호대로 막아냈어. 거리를 벌리고 기싸움을 했지.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어. 계속할 건 봐요. 세이지타 단장님. 동료들이 당신을 거는 모습을 보며 세이지타는 구해준 걸 후회했어. 대세가 비올랐다고 판단한 세이지타는 무기를 내어놓고 목숨을 구걸했지. 물론 난 냉혈한은 아니야. 계속 방해하긴 했지만 그저 꼭두각시일 뿐이잖아. 편히 보내줘야지. 세이지타 씨, 우리 쇼하세요. 만약 쇼한다고 하면 죽일 건가요? 씩 웃으며 물었어. 날 쇼하는 사람을 살려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네요. 말주병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용병일이랑 내 죽이거나 죽번하니까요. 어제 동료 머리통을 박살낸 놈이랑 오늘 같이 일하기도 하죠. 관계가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덤벼서 머리통을 박살내진 않아요. 그러니 당신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15년 동안 노력했는데 다시 빈손이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슬쩍 물어봤어. 앞으로는 뭘 하실 건가요? 다른 기술은 없고 싸우던 것밖에 몰라서 또 용병이나 하겠죠. 그렇다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돈 많이 줄세 고용주 말이에요. 내 말에 세이지타는 의아해했지만 결국 동의했어. 몇 분 뒤 옛적들이 한 식탁에 앉아 서로 눈싸움을 했지. 멜레너 사제님, 정말 하나도 안 되네요. 어젯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으니 사이가 더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나봐요. 게다가 행동 전에 상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당신은 상의도 없이 혼자 행동했네요. 쏟아지는 비난의 한마디로 받아쳤어. 공녀님, 사람 죽여본 적 있나요? 베이피어의 얼굴이 부러졌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움직인 거예요. 강경책을 써야 했고 실제로 피를 봤으니까요. 데이피어가 불만스러워했어. 그래도 미리 말은 해줬어야죠. 전 아무것도 모른 채 툭 자고 승쾌하게 아침 먹을 뻔했잖아요. 알았어요. 앞으론 미리 말할게요. 갑자기 포먼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큰일 났어요. 데이피어 공녀가 용병단이랑 협상하러 갔대요. 우리도 빨리 부기 챙겨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먼은 실내의 세 사람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 공기가 어색해졌지. 벌써 돌아오셨네요. 이분은 누구세요? 사명했어. 공녀님이 새로 고용한 용병이에요. 시접 괜찮아요. 서로 인사하고 나서 다시 출발했어. 며칠 뒤 무사히 이레딕에 도착했어. 이번엔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경비병이 다가왔어. 왠지 낯이 익은데 경비병이 내 손을 꽉 잡고 부탁을 했어. 사례님, 부탁해요. 안식에 납할 죽은 자들을 태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보답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 신을 섬기는 사제 중에서도 안식의 나팔수들은 특별한 부류거든. 다른 신들은 신자 중에서 사제를 선택해 권능을 시지만 죽음과 안식의 나팔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권능을 내려 선택된 자는 안식의 나팔수가 되어 죽은 자를 위해 살아가지. 이유는 아무도 몰라. 다만 시체가 많은 곳에 나타나서 죽은 자를 깨우고 몸에 나팔을 불어 행렬을 만들어 떠돌아다닌다는 것만 알지. 당연히 권력자들 눈에 거슬리지만 누구도 나팔수가 이끄는 죽은 자들을 번들이지 못해. 계속 퍼지는 죽은 자 군단과 맞서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이니까. 그래서 다른 신의 사제에게 도움을 청한 거야.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저도 부탁을 했어요. 이제 떠나실 때 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에게 떠도는 죽은 자는 무서운 존재예요. 여기 머무는 이유라도 있나요? 원래 한 곳에 오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안식의 나팔은 말이 없었어. 한참 뒤에야 내 글자를 뱉었어. 깜짝 놀랐어. 악신신보 말하는 줄 알았거든. 안식의 나팔이 도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어.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요. 이레딕에 악신신보가 있다고요. 더 말하기도 전에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 지금 이미 시작했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갔어. 켈턴의 비극을 절대 반복할 수 없어. 한편 도시에선 어린 소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 왜 안 와? 왜 안 와? 빨간 머리 여자가 곤란해하며 말했어. 곧 올 거야. 더 기다려봐. 동료들은 이미 성 안에 들어가게 말했어. 왔어. 멜레너가 저기 있어? 말 끝나자마자 빈 거울 든 인형이 부피 속에서 튀어나왔어. 맞아. 내가 도착한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자식을 만날 줄이야. 어머니가 급히 말을 했어. 날 진정시키려는 듯했는데 이미 분노에 휩싸였어. 이번엔 말씀 무시할게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그 저주받을 마법사가 바로 날 죽이고 의인을 죽인 복수의 대상이라는 걸. 몇 년 전 난 늘 쓸데없는 걱정을 안고 살았어. 돈을 벌면 배불리 먹고 못 벌면 굶었지.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은인을 만났어. 복서에 휘몰아치던 어느 날 슈이와 궁주림에 죽을 뻔했는데 산토즈가 구해줬거든. 따뜻함과 음식을 줬지.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 산토즈는 나이가 많아서 성숙하고 침착했어. 깨어난 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몸 회복하고 가라고만 했지. 유지 여신을 섬기는 사제이자 성 밖에 사는 묘직이었어. 이러면서 슬쩍 물어본 적 있어? 왜 절 구했냐고. 근데 그냥 미소 지으며 답했어. 구하고 싶었다고. 그때 그 미소가 내 마음 깊이 새겨졌어. 산토즈는 늘 남을 도왔어. 돕거나 동덕하거나.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 남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1년을 평온하게 보내고 다시 겨울이 왔어. 눈 속에 쓰러진 남자를 구했어. 산토즈가 날 구한 것처럼. 근데 후회했어. 그 저주아들 마법사를 구하지 말았어라 했는데 치여받은 마법사는 금방 후복했어. 그러고 나서 웃으며 악신신도라고 고백하고는 마법으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었어. 평생 못 잊어. 그 아비로 바득한 얼굴.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 깨어나니 타막을 수 없어서 치웠던 손이 어떻게 된 건지 내 무건에서 튀어나와 내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봤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산토지의 시신이었어. 회상 끝. 마법사도 날 기억해냈어. 너 그때 그 장의사 아니야? 죽은 줄 알았는데. 뭐 상관없지. 안 죽었으면 다시 죽으면 되있다. 그러고 보니 그 사제복. 지금 내가 입고 있구나.
주인의 팔은 아마 내가 갖고 있을 거야. 한마디가 내 한계를 시험했어. 이 저주받을 마법사 죽여버릴 거야. 말하자마자 덩어리 소녀는 날 보러 온 줄 알고 뛰어와서 안기려 했어. 근데 다음 순간 거미 헌득이며 부동머리 소녀가 두 동강 갔어. 이미 광폭 상태에 빠진다. 부패의 글이 내게 깃들었어. 두 동강 낼 줄 알았는데 보호막이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 어머니도 이 비겁한 놈에게 역겨워하셔서 신성을 소모해 보호막을 부쉈고 그 뒤에 왼팔을 잘랐어. 추격하려는데 방금 그 부동머리 소녀가 갑자기 내 뒤에 다시 나타났어. 멍했지? 생각할 겨를 없이 또 한 번 목을 쳤어. 근데 마법사의 공격도 준비가 끝났어. 튜하교의 기술, 증거의 탄침이었어. 한 발짝 내리자 도시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 전류도 흘렀어. 데미지는 없었지만 마비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어. 내게 더 느껴지는 신성은 유지 여신의 것이 아니야. 마법사라씩 웃으며 말했어. 너도 나랑 같아. 닥신 신도지. 말하는 동시에 어머니께 부패의 거인을 소환해달라고 했어. 부패의 거인이 그를 붙잡는 동안 나는 몸을 회복했어. 오늘 밤 반드시 라이보코라는 마법사를 죽이겠어. 한편 먼저 입성한 데이티어 일행은 도시의 언데드를 정리하고 있었어. 다행히 언데드가 그리 강하진 않았어. 세 사람 모두 한 방이면 끝났으니까. 정리하는 중에 세이지타가 옆에 거대 괴물을 봤어. 편이 언데드인 줄 알았는데 나를 보기 전까지는 내 맞은편엔 악신 신도가 있었고 그래서 투척 한 방에 라이보코의 머리가 불꽃처럼 터졌어. 솔직히 놀랐어. 무슨 일이지? 주위를 둘러보다가 세이지타를 봤어. 그쪽도 상황이 안 좋은데 날 도왔네. 이 은혜이지 않을게? 근데 복수에 성공했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때 내가 바라던 저 말일까? 어머니 이사의 시신을 당신께 바칠게요. 어머니가 흡수하려는데 갑자기 시신이 빛나기 시작했어. 신성이 새어나왔어. 역시 아직 살아있었어. 상관을 보고 즉시 선토주의 오른팔을 잘랐어. 그리고 날카롭게 뒤에 있는 두 공범을 달아갔어. 빨간 머리 여자가 완전히 당황해서 옆에 브록머리 소녀를 끌고 도망쳤어. 근데 내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 순간이동으로 그들 앞을 막았어.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브록머리 소녀가 망설임 없이 말했어. 전 팔리에요. 얘는 배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악신 신도 비밀 조직 소속이에요. 리베러 디아이오. 지난번 캐턴에서 죽인 사람들도 리베러 디아이오 소속이었어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린 것도 그 때문이에요. 계속 물었어. 리베러 디아이오의 목적이 이번엔 배너가 팔리를 막았어. 목적은 간단해요. 어떤 신을 믿든 억압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웃음이 나올 뻔했어. 참 우습네. 평화를 만든다면서 세상을 박살내는 짓을 하잖아. 배너가 급히 변명했어. 저도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뭔가를 모으고 있는데 라이보코가 그중 하나가 당신 손에 있어요. 관심이 갔어. 뭘 말하는 거야? 선물이요. 화신 몸에 잡힌 그 구슬여. 역시 내 추측이 맞았어. 그 선물은 어머니의 힘을 봉인한 거고 이들은 그걸 이용하려는 거야. 이미 깨졌어. 케이탄 길에 버렸거든. 그게 귀한 거야. 하나밖에 없어. 팔리가 바로 말했어. 4개 있어요. 그 말에 4개 더 있어요. 초조해지셨어. 봉인된 힘의 주인으로서 분명 분노하셨을 거야. 근데 4개나 있다니? 하나만 흡수해도 회복했는데 4개를 다 흡수한다면? 말하자마자 이 검에 배너를 순살했어. 반응도 못할 속도였지. 끝이 아니었어. 이어서 팔리의 목도 쳤어. 근데 목이 잘리는 순간 뒤에 포털이 나타나 강제로 데려갔어. 정말 특이한 권능이네. 3번이나 배웠는데도 안 죽어. 뭐 상관없어. 어머니는 진정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라이보코의 몸이 언데드와 합쳐진 벌레만 죽이면 돼. 역시 라이보코답네. 정말 악심이 나쁜 놈에 죽어서도 사람 괴롭히네. 핑측한 금으로 변해서 난리야. 모두를 안심시켰어. 시체가 관련됐으니 그분이 오실 거라고. 코런이 어리둥절해했어. 누가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언데드가 망토를 쓴 사람 뒤를 따라 질서 있게 입성했어.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언데드가 쏟아져 나왔어. 라이보코를 향해 돌진했고 금방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어. 끔찍한 광경이었지. 이어서 안식의 나팔이 천천히 말했어. 너희 넷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창으로 저 거인의 심장을 찔러줘. 천천히 창을 바르며 검은 없냐고 물었어. 안식의 나팔도 별로 생각 없이 검을 또 소환했어. 이 권능 정말 좋네. 무기를 공중에서 만들어내다니. 검 두 자루랑 활 하나 더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안식의 나팔은 내가 강도 같다고 생각했나봐에 황당히 했어. 근데 비해서 라이보코가 곧 풀려날 것 같아서 결국 타협하고 활과 검을 모두 소환했어. 이렇게 모두가 무기를 받았어. 인정하기 싫지만 이 무기들 정말 좋네. 뼈로 만들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워. 게다가 안식의 나팔수의 신성도 담겨있고. 다들 알다시피 이 신성은 흉측한 죽은 자들한테 치명적이지. 내가 괴물을 잠시 멈추게 할 테니 그때 거인의 심장을 3개 찔러. 도와주면 그 무기들 줄게. 이런 좋은 일 당연히 동의하지. 대답을 듣고 안식의 나팔을 불었어. 순식간에 언데드가 액체로 변했어. 빠르게 라이보코 괴물을 덮더니 순간 굳어버렸어. 시체를 녹였다 굳혔다니. 악신 신도보다 더한 것 같은데.
안식의 나팔이 천천히 말했어. 죽은 자의 안식 형태를 바꾼 것뿐이야. 아, 괴물 신정이 지는 무기가 아니어줄 거야.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 끝내고 나서 하자. 말하자마자 모두를 이끌고 돌격했어. 원래 직접 심장을 부수려고 했는데 익숙한 얼굴을 봤어. 라이버코 아냐? 그래서 심장 찌르는 중요한 임무는 세이지타에게 맡겼어. 난 그 얼굴을 완전히 박살내는 걸로.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한편 세이지타는 성공적으로 심장을 다졌어. 망설임 없이 이검에 찌르자 괴물이 고깃덩이로 변했어. 피하지 못한 데이키어를 덮쳤지. 그 순간 내 손엔 성공이 쥐어져 있었어. 라이버코가 떨어뜨린 거야. 뭐야? 라이버코도 쓸모가 있네. 죽어서 아이템이나 떨어뜨리고. 그리고 선토즈 드디어 복수했어요. 전투가 끝나고 안식의 나팔이 다시 우리를 찾았어. 날 콕 집어서 따로 가자고 했어. 좀 의아했지만 따라갔어. 근데 왜 날 따로 부른 걸까? 다음 말을 남들이 들으면 안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숨긴 선물을 본 걸까? 아니면 내 약신신도 신분을 들킨 걸까? 갑자기 그분이 오셨다고 중얼거렸어. 이 느낌 납치으면서도 낯설고 약간의 압박감도 있어. 어머니 같은 존재. 모든 인간을 초월한 신이 강림한 거야. 죽음과 안식의 나팔이 담담하게 두 글자만 말했어. 도성. 말하고 나서 그대로 쓰러졌어. 더 이상 힘을 견딜 수 없는 듯했어. 도성. 무슨 뜻이지? 도성에 가라는 건가? 도성이 위험한 건가? 아니면 도성에 내가 원하는 성분이 있는 건가? 보아하네. 도성에 갈 가치가 있네. 원래 갈 생각이었지만. 모든 게 끝나고 안식의 나팔과 작별했어. 우리는 하루 묵고 다음날 출발하기로 했지. 그날 밤 어머니가 라이버코가 떨어뜨린 선물을 흡수하여 했는데 성불안의 신성이 너무 뒤집박죽이었어. 어머니가 흡수를 못하시니 급한 나머지 선물을 내동댕이 치셨어. 그러고 나서 억울한 듯 내게 말했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어머니는 내 위로가 필요하신 거야. 그래서 높이 들어올려 꽉 안아드렸어. 어머니,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지게 당신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강한 존재예요. 그러니 걱정은 다 잊으세요. 다음날 계획대로 계속 전진했는데 눈치 없는 도적들이 계속 덤벼들어서 전부 처리했다. 내 이런 행동에 다치어는 의아해했다. 멀러너 사제님, 아까 그 도적들이 용서를 빌었잖아요. 왜 죽인 거예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코너이랑 세지터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지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코너는 말했어요. 완전 무장한 우리도 공격하는 도적들인데 무방비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며 절대 봐줄 수 없다고요. 세지터는 고용된 입장이라 명령에 따를 뿐이라고 했지만 제가 살려두길 원하면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슬쩍 웃었다. 둘 다 괜찮은 대답이네. 내 생각은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거야. 다치어는 이해가 안 간다는 도적들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 도적들도 개과천선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궁녀님, 시작이 어려운 더비예요. 그들이 개과천선할 수도 다시 있지만 사람을 해칠지 누가 장담해요. 그래서 제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그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나요? 어떤 신보,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명확히 준 적 없잖아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난 알아. 어머니는 이미 내 뜻대로 하라고 허락하셨어. 하지만 말할 순 없지. 전 그들을 심판하려고 제거한 게 아니에요.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거예요. 제가 놓아준 악인들이 다시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전 그 책임을 져야 해요. 제가 그들이 개과천선할 가능성을 끊어버린 것도 책임져야죠. 전후자의 책임을 지기로 선택한 거예요. 살생으로 언젠가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어떤 책임이든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제가 살린 악인이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끔찍하니까요. 그때처럼 무력하게 내가 만든 인과를 지켜만 보는 것. 내 목소리가 무거워진 걸 눈치챈 다치어가 황급히 사과했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운이 좋네. 상단이 있으면 물자도 보충하고 도적들한테서 뺏은 장비도 팔 수 있잖아. 몇 분 후 우리는 천박에서 상단주를 만났는데 상단주는 내 장검에 관심을 보였다. 당연하지. 금인족은 금속에 관심 많으니까. 더구나 내 무기는 불멸합금으로 만들어뒀거든. 상단주가 긴장하며 이 무기를 팔 거냐고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고 상단주는 알아챘다. 급히 본론으로 들어가더니 도성까지 상단을 호위해달라며 큰 보수를 약속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나도 고용된 입장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다. 상단주도 눈치 있게 나가서 우리끼리 얘기할 공간을 줬다. 저녁 무렵 주변이 고요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예감대로였다. 어머니 어깨를 주무르던 중 입 앞에서 갑자기 경의 소리가 들렸다. 적습인 듯했다.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나섰다. 다행히 잡졸들이라 다들 문제없이 상대했다. 유독 다치어만 걱정됐다. 취역이 아니라 명중률 때문에. 잘못해서 아군을 맞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법 쓰기 전에 괴물을 먼저 처리했다. 참아요, 궁녀님. 명중률 낮은 오리 마법이 적군 창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다치어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게까지 말할 뒤에도 결국 내 말을 듣고 마법을 쓰지 않았다. 잠시 후
피 묻은 검을 든 채 상단주 천막으로 들어갔다. 멀러너님, 그 멋진 불멸의 검 거두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 귀다를 듣고 나서 검을 거둘지 정하겠소. 왜 악신 신도들이 상단을 습격했는지 말해보시오. 모른다고 하면 믿으시겠소? 검의 톱니가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무력에 불린 데다 4명 정도 있어서 상단주가 결국 이유를 털어놨다. 며칠 전 누가 우리 상단을 찾아와 물건 하나를 도성까지 운반해달라고 했어요. 악신 신도들이 계속 습격하면 상단 손실이 클 텐데 왜 포기 안 했죠? 불멸 금속을 디약금으로 받았고 운반 완료 후 또 받기로 했거든요. 불멸 금속이 우리 금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들이 왜 이 부근을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옷걸이일 뿐인데 다른 사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모르더라고요. 열자마자 어머니가 격하게 반응하셨다. 어머니 신성을 봉인한 선물이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악신 신도들이 습격한 거구나.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어머니 신성이 봉인된 선물 위치를 알았지? 앞신의 적이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들이 그걸 노리는지 아세요? 숨기려고 모른다고 했다. 다만 아침에 말한 호의 임무는 우리가 받겠소. 대신 보수는 2배여야 하고 우리 전원 보수 다 2배요. 상단주는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했다. 곧바로 동료들한테 소식을 전했고 다들 문제없다고 했다. 그리고 천막으로 돌아가 쉬었다. 어머니는 성부를 훔쳐서 신성을 꺼낸 뒤 다시 돌려놓자고 하셨다. 어머니, 안 돼요. 들키면 곤란해요. 게다가 저 금민족 실력도 만만찮을 거예요. 경솔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어차피 성물은 안전하니까 악신 신도들이 빼앗아 가게 놔뒀다가 되찾는 과정에서 몰래 신성을 손에 넣고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 작전에 어머니도 엄지를 치켜 세우셨다. 갑자기 또 괴물이 어디선가 튀어나와 성불이 있는 곳으로 직행했다. 자세히 보니 캐펠이었다. 오늘 밤은 잠 못 자겠네. 검 한 번에 캐펠은 쓰러졌다. 껍질이 단단하다지만 내 검보단 못하지. 갑자기 풀숲에서 또 소리가 나더니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또 캐펠인가 했는데 얼굴을 보니 펄이었다. 오랜만이에요. 멀러너 사진님. 보고 싶었나요? 한숨을 쉬었다. 진짜 근제이긴 놈이네. 근데 때마침 잘 왔어. 물어볼 게 있거든. 거리는 병적인 표정을 지으며 내 요청에 동의했다. 이 광경에 화들짝 놀라 손을 놨다. 첫 번째 질문. 우리를 습격한 악신 신도는 몇 명이야? 버리는 똑똑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고았다. 저 빼고 3명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날 투명인간 취급해요. 완전 무시해요. 진짜 멍청한 건지 가짜 멍청한 건지. 이렇게 쉽게 정보를 흠이네. 뭐 나한테 우호적이면 됐지. 왜 상단을 습격하는지 알아? 목걸이 때문이에요. 상단주한테서 목걸이를 떼앗아야 해요. 목걸이가 상단주한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무슨 방법이 있나? 허리는 머리를 격적였다. 그건 모르겠는데요. 목걸이를 상단주한테 준 의뢰인이 리버레이쇼 소속이라는 것만 알아요. 당황스럽네. 리버레이쇼는 악신 신도 비밀 조직 아닌가? 같은 편인데 왜 이러지? 내전이라도 났어? 그건 아니고요. 심리전 정도? 악신 신도들도 파벌이 나뉜다니. 넌 어느 쪽이야? 펄이는 담담히 웃었다. 전 중립이에요. 돈이나 재료 들고 오면 일해요. 재료. 무슨 재료? 당연히 인형 만드는 재료요. 전 흔들리는 실을 섬기는 사제거든요. 그렇구나. 지난번에 내 앞에 나타난 게 인형이었구나. 그래서 안 죽었구나.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목을 잘랐다. 목이 잘려도 펄이는 웃으며 다음에 또 보자고 했다. 이 녀석도 완전 각오는 아니네. 본체를 안 보여주다니 교활하긴. 몇 분 후 다시 사막으로 돌아왔다. 다들 괴물 처리하고 일찍 잤다. 근데 다치어는 흰 손수건을 들고 날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손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이 행동에 화들짝 놀라 급히 손을 저어 말렸다. 어머니가 내 품에서 욕하기 시작하셨거든. 무슨 욕인지는 뻔하다. 다치어가 내 당황한 손을 잡더니 꼭 닦겠다고 했다. 젠장, 분위기가 이상한데. 한참 후 다치어가 얼굴 닦기를 멈췄다. 그러고 손수건을 건네며 다른 곳도 닦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고 난 씁쓸한 얼굴로 남았다.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변신하시더니 죽여 하시면서 자기도 얼굴 닦겠다고 하셨다. 어머니, 제 얼굴 이미 닦았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말도 끝나기 전에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할 수 없었다. 다음날 도성을 향해 계속 이동했다. 어젯밤 이후로 저기야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산꼭대기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지? 불길한데. 다음 순간 산꼭대기에서 굉음이 들렸다. 안 돼. 사태다. 다들 찜 버리고 빨리 도망쳐. 무시무시한 말이 끝나자마자 앞에 닥쳤다. 망했다. 너무 다들 늦었어.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맞다. 궁녀님이 있지. 궁녀님. 도망가지 말고 날 도와줘요. 도와주면 다들 구할 수 있어. 다치어가 탐망했다. 전사태를 향해 마법 쏘세요. 최대 출력으로요. 최대 출력으로 쓰면 쓰러질 텐데요. 가슴을 두드리며 약속했다. 날 믿어요. 지가 지켜드릴게요. 내 단호한 눈빛을 본 다치어는 망설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마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 주변에서 눈부신 빛이 터지더니 일격을 날렸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격이었다. 어머니가 내게 손가락을 세우셨다. 아니, 더 올라간다. 아쉽게도 내게 받는 마력이 다 해서 쓰러졌다.
아쉽지만 충분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어머니, 급하니까 주문 생략할게요. 부패 거인 바로 나와요. 다음 순간 부패 거인이 나타나 눈사태가 덮치기 직전 우리 둘을 품에 꼭 안았다. 한참 후 눈사태가 멈췄고 부패 거인이 천천히 눈 속에서 나왔다. 온몸이 수많은 돌에 찔려 만신창이가 됐지만 나와 다치어는 멀쩡했다. 역시 부패 거인이야. 다치어가 깨어날 기미가 보여서 급히 부패 거인을 돌려보냈다. 친분이 들키면 안 되니까. 부패 거인은 말없이 한 걸음에 전송문으로 들어갔다. 다음 순간 다치어가 눈을 떴다. 마약이 다해 움직이질 못했다. 이게 한다. 천천히 회복될 거라고 위로했다. 여기 계속 있을게요. 그런데 그녀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다. 저기 전부 갔어요. 무시무시한 거인을 소환하신 거요. 어머니가 당황하시며 그녀를 죽이라고 하셨다. 멀러너 사제님, 비티스 여신을 섬기는 사제가 아니시죠? 표정이 굳었다. 역시라니, 진작 알고 있었구나. 네, 그분들은 당신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검들고 날지도 못하거든요. 그건 개인 수련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그 손도요. 그거 가지고 계실 때 혼잣말 다조 하시잖아요. 충분히 숨기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 있어요. 역시 멀러너 사제님은 악시네. 더 말하려는 걸 손가락으로 막았다. 궁녀님, 충고하는데요. 침묵이 금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명심하세요. 의리 있는 분이니까 제가 구해드린 거 생각해서 약속해 주실 거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치어가 끼어들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끔 냉정하실 때도 있지만 좋은 분이세요. 게다가 전 믿는 신도 없어요. 제가 지금처럼 무력할 때 편하게 제 말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법사로 태어난 저는 이유 없이 멸시와 증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당신 입장을 이해해요. 악신 신도라도 평소처럼 대할게요. 당연히 비밀도 지킬게요. 말없이 있었다. 공기가 어색해졌다. 다음 순간 어머니가 내 품에서 튀어나오며 죽여 하셨다. 내가 안 하면 내가 한다는 뜻인 듯 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됐어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거 알지만 어머니가 날 믿으시듯 저도 그녀를 믿고 싶어요. 게다가 다치어는 마법사니까 맹세하게 할게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물러서셨다. 그러고는 자신의 눈을 가리키고 다치어를 가리키며 계속 감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다치어를 일으켜 세우고 고대어로 맹세하게 했다. 다치어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의식을 시작했다.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요. 맹세까지 하셨으니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대답해드릴게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멀러너 사제님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급히 우리 둘을 대어놓으며 더 이상 회화하지 못하게 했다. 머리를 극적였다. 그럼 출발하죠. 해부대를 따라잡아야죠. 악신 신도들은 눈사태로 흩어진 상단을 찾아 성물을 손에 넣었다. 상단 인원 몇 명도 죽이고 드디어 돌아가나 싶었는데 상단주가 나타났다. 분노에 탄 모습으로 기세가 치솟았다. 악신 신도 주제에 감히 내 물건을 건드려. 파란머리 악신 신도는 아랑곳 없이 마법을 날렸다. 얼음 마법으로 상단주를 꽁꽁 얼렸다. 하지만 상단주는 금인족이라 온몸이 금속이고 핵심만 안 부서지면 안 죽는다. 일반 공격은 소용없어서 점점 더 거세게 싸웠다. 불행히도 이 녀석들한테는 특별한 공격이 있었다. 바로 산성이었다. 닿자마자 상단주 몸이 반이나 부식됐고 고통에 움직이질 못했다. 드디어 골칫거리를 해결했다 싶은 순간 또 다른 포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부패 거인이 맹렬히 달려오고 있었다. 목적 불명. 파란머리 악신 신도는 얼음 기둥을 소환해 자신을 보호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부패 거인은 인격에 얼음 기둥과 벌레를 전부 부쉈다. 한편 다치어는 마력이 회복 안 돼서 내가 안고 탄탄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부패 거인을 성공으로 보내고 우리는 기회를 놓였다. 근데 이 상황이면 내가 나설 필요 없겠는데. 상단주가 다시 일어나 싸움에 항의했거든. 얼마나 화필지 모르지만 그때 부패 거인이 오이 쪽을 향하더니 뭔가 던질 것 같았다. 굉음과 함께 내가 있던 곳에 눈이 폭발했다. 자세히 보니 죽은 설원 밥쥐였다. 근데 왜 이걸 던진 거지? 어머니가 익숙한 기운을 감지하시더니 밥쥐 입을 열어보라고 하셨다. 망설임 없이 손을 넣어 더듬었다. 이 모습에 옆에 있던 다치어는 소름 돋는 표정이었다. 몇 초 후 덩알로 딱딱한 걸 만졌다. 꺼내보니 어머니 신성이 봉인된 성물이었다. 그렇구나. 부패 거인 너 이 녀석. 어머니, 이번엔 새 권능 말고 기존 권능을 강화할게요. 부패 거인을 강화할게요. 말이 끝나자 부패 거인 몸에서 빛이 터졌다. 한참 후 빛이 사라지고 부패 거인은 새까만 갑옷을 입고 있었다. 갑옷을 입은 부패한 거인의 힘이 폭증했고 기본적으로 돕기 한 번이면 괴물 한 무리를 해치울 수 있었다. 악신 신도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우고이 창백해졌고 막 돌아서서 동료에게 빨리 그림자 마법으로 그를 속박하라고 하였는데 다음 순간 피안배가 허공에 나타났다.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본능적인 공포에 그녀는 냅다 도망쳤고 하지만 상단주에게 꽉 붙잡혀서 움직일 수 없었다. 다른 악신 신도는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동료를 거이고 혼자 도망쳤지만 투고령도 못 가져 칠흑 같은 긴 탈이 순식간에 그의 몸을 관통했다. 여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공포로 그녀의 정신이 몽롱해졌다. 아드레날린이 치솟아 한 발로 상단주의 손바닥을 박살냈고 부패한 거인이 저 두 사람을 쫓아가는 동안 자신은 반드시 탈출할 수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상상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부패한 거인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따라붙었고 결과는 뻔했다. 현장에서 피한 대로 변했다. 이때 상단주는 힘없이 땅에 쓰러져 있었다. 남은 에너지로는 그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었다. 회탄 의식 속에서 그는 갑옷을 입은 부패한 거인을 살아오면서도 위험 있는 금민족 동독으로 자각으로 한없는 기대가 피어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에너지는 결국 소진되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부패한 거인은 이미 다 내신 모든 이들의 신성을 흡수해버렸다. 이 기능 정말 좋네. 내가 직접 아설 필요가 없잖아. 조용히 내 엄지를 지켜세웠다. 어머니는 자신도 신성까지 흡수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다. 어머니, 말솜씨가 좋아지신 것 같은데 혹시 봉인이 풀리면서 머리도 똑똑해지시는 건가요? 내 말을 듣고 어머니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동안 계속 자기를 답으로 본 거냐고 물으셨다. 무슨 말씀이요? 아시잖아요. 전 항상 이 화목한 장면을 본 데키아가 자신의 의문을 제기했다. 저는 왜 그분이 신이 아니라 당신의 딸처럼 느껴지죠? 아름다운 분위기가 깨졌고 그것도 눈의 가시 같은 여자에 의해서 어머니의 분노가 순식간에 덩점에 닿았고 조용히 두 개의 가운데 손가락을 지켜세웠다. 하지만 이게 데키아를 불쾌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흥분된 느낌을 주었다. 지사장님, 제가 그분을 안아봐도 될까요? 덤발 어머니는 귀여워요. 급히 내 뒤로 숨었고 그래서 나는 데키아의 요청을 덩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뽕인을 풀면서 죽여 두 글자 말고 다른 새로운 단어도 할 수 있게 되셨나요? 이 말에 어머니는 꽁꽁이 생각에 잠기셨다. 한참을 생각하신 끝에 겨우 새로운 단어 하나를 어머니는 자신을 가리키며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한 글자를 외쳤다. 이건 정말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에 뽕인을 부른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우리는 마침내 도성에 도착했다. 도중에 상단주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온 위대한 전사가 그들을 구해줬다고 말했다. 지쳤다. 이 길에 180번도 더 들었다. 그 전투에서 상단주의 핵심문은 망가지지 않았고 부품만 고장나서 조금 작아졌는데 왜인지 슈가제니가 된 것 같다. 입성할 때 검문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아마 2~30번은 더 말했을 것이다. 상단을 개용한 후 콜원이 긴장한 듯 말했다. 저기 잠시 후 성에 들어갈 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괜찮을 왜 갑자기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옆에 경비가 갑자기 오이 쪽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콜먼 바테스타. 기사들이여 당장 그를 체포하라. 전후로 10초도 안 돼서 폴먼은 포장되어 끌려갔고 이게 우리를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편 무슨 상황이지? 비룡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성 근처에 상륙했고 금빛이 번쩍이며 그 안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걸어나왔다. 이 사람은 바로 용왕국의 태자전하였고 이번 그의 목표는 바로 데키아와의 정략 결혼이었다. 다른 한편 홀먼이 잡혀가는 바람에 어떨 수 없이 우리는 상단주를 찾아가 무슨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상단주는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했고 현대로서는 기사를 단순히 매매하는 거라면 경비부에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말을 마친 그는 돈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이번 임무의 보수인데 한 사람당 금화 15개, 총 60배다. 이 60배의 금화를 보며 겉으로는 내 마음이 잔잔했지만 사실은 이미 기쁨이 폭발할 지경이었다. 무려 60개나 되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제가 꿈꾸던 건 아니겠죠? 이런 모습을 보고 데키아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멜레너 제사장님, 이렇게 금화 60개를 처음 접해보시는 건가요? 의외네요. 이렇게 비어온 면도 있으시다니. 말하면서 데키아는 매혹적인 자세까지 취했다. 공기가 갑자기 소용해졌다. 사실 나는 원래 좀 비었거든. 데키아는 멍했다. 농담하는 거죠. 얼마 후 우리는 상단주와 작별하고 각자 할 일을 하러 갔다. 세이지 타는 대장간에 가서 장비를 보기로 했고 나와 데키아는 마을을 잠깐 돌아다니기로 했다. 구경하면서 감옥에 가서 콜먼을 만나고 기로 했다. 1시간 후 우리는 마침내 소위 감옥에 도착했는데 경비가 꽤 선엄해 보였다. 가자, 데키아 양. 특별히 산연식이 시기 전에. 이때 감옥에서는 마음이 너그러운 소녀 한 명이 콜먼에게 정성스럽게 먹을것을 주고 있었고 장면이 상당히 화목했다. 이 화목한 장면을 내가 딱 봤는데 이걸 보고 놀리지 않을 수가 있나? 여기서 꽤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콜먼은 머리를 끄적이며 당황했다. 하하하, 그런가요? 제가 여기 자주 오거든요. 소녀는 우리가 콜먼의 공료임을 알고 급히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얼레스 그레타라고 해요. 우리도 허리 숙여 답례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레라고 이쪽은 데키아입니다. 서로 소개를 마친 후 데키아가 콜먼에게 이번에 무슨 일을 저질렀냐고 물었고 콜먼이 대답하기도 전에 주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앤서스 버테스데인의 창고에서 어떤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고 수배령도 앤서스 버테스데인이 직접 내린 것이다. 말해봐, 콜먼. 훔친 열쇠로 뭘 했어?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이 기세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이분이 콜먼의 형이신가? 흥당의 아들이자 여왕근위대 서리기사단의 부단장. 백랑, 시전 데터즈. 콜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미 사용했어요. 시전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급히 콜먼에게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고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다. 콜먼은 잘못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알잖아.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보족지휘라는 열쇠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까지 했으니 이제 다시 돌려놓을 수도 없게 됐어. 하지만 기업해 아버지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도 부정한 수단으로 성취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내가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훔친 그 수단 자체가 부정한 거야. 콜먼은 그 알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고 한참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분은 원칙을 지켜야 모든 게 질서있게 된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왜 제 어머니에게는 그 원칙을 안 지키신 거죠? 왜 제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조용히 집을 떠나야 했죠? 골목을 떠보는 바람둥이를 듯 자기 여자에게 책임질 생각은 하는데 설마 우리 아버지 앤서스 버테스데인의 명성이 그런 바람둥이들보다 못한가요? 제가 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는 신부만 하시는데 설마 그분은 비겁하게 도망만 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전 그걸 훔쳤어요. 제게 희난을 가져다 줄 그 열쇠를 주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시선은 한숨을 쉬었다. 동생의 인품은 당연히 믿었기에 아버지께 좋게 말씀드려서
콜먼이 근속당하는 기간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콜먼은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갑자기 시선이 고개를 돌려 응시하자 구경하고 있던 나와 데키아가 간짜 놀았다. 두 분께 민망한 모습 보여드렸네요. 제 동생이 별을 끼쳤습니다. 데키아 공녀님, 비어 토지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데키아는 손을 저으며 그냥 나와서 구경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시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즐거우시면 이어서 시선이 콜런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최소 한 달은 근속시키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제가 아버지께 관대하게 처리해달라고 말을 마친 후 우리에게 허위스겨 인사하고 돌아서 떠났다. 점점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간탄했다. 정말 늠름한 분이네. 일이 이미 처리됐고 보아하니 우리의 위로도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나가서 도성의 아름다운 경치를 제대로 즐길 시간이다. 저녁 무렵 안식에 나팔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여기 분명 성보이 존재하는데 정보를 얻을 곳이 없으니 설마 트레이단 영주가 준 소개장을 써야 하나? 그때 노크 소리가 내 생각을 끄덕고 문 밖에서 데키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밤중에 찾아오다니 뭔가 수상한데 어머님은 즉시 경계하셨고 데키아한테 꺼주라고 소리치셨다. 데키아는 환하게 웃으며 손에 음식 한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도성 최고 요리사가 만든 크림빵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생각도 안 하시고 빵을 전했고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데키아는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설명했다. 어머니는 물질에 현혹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데키아는 좀 안타까웠지만 돌아서며 내가 빵을 먹으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 흩어진 빵을 주웠다. 어머니, 이번엔 좀 심하셨어요. 거둬하려 해도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이 빵들은 데키아가 특별히 사드린 건데 무엇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돈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분이시라는 거요. 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방금 좀 과했다는 걸 깨달으셨고 다음번에 사과하겠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야 제가 아는 어머니시죠. 그럼 이거 드셔보실래요? 분명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받아 한 입 베어 물자 진한 우유 향이 어머니의 미각을 계속 자극했고 단 몇 초 만에 어머니는 신세계를 발견하셨다. 미친 듯이 내 손에 남은 빵을 전부 빼앗아 침대에 앉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데키아가 갑자기 돌아왔다. 빵 하나를 저녁으로 먹으려고 어머니는 허를 찔렸다 걸렸고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자 공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 그래서 다음 결과는 뻔했다. 데키아는 성공적으로 어머니와 접촉했다. 다음 날 아침 나와 베키아는 트레이단 영주의 친구를 찾아가 성우의 단서를 얻기로 했다. 곧 우리는 표시를 따라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형유한 기운이 깃든 집에 도착했다. 문 앞에 도착해서 나는 트레이단 영주의 편지 봉투를 꺼냈고 십자가가 새겨진 문장도 있었다. 이 문장을 보자 문지기는 알아듣고 문을 열어 우리를 들여보냈다. 안은 정말 색다른 풍경이었다. 이 세계에 오기 전에 현대도시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갑자기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희를 안내하러 오신 건가요? 망토 쓴 사람은 말없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서서 안쪽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를 따라 안쪽으로 갔다. 곧 우리는 나무봇 앞에 도착했다. 남자는 그냥 제자리에 서서 말이 없었다. 들어가라는 뜻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시험 삼아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문을 밀자 풍채가 여전한 젊은 부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것이 두족이 매혹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당신들은 나한테서 뭘 얻고 싶은 거죠? 보기엔 확실히 유혹적이지만 나한테는 소용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을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멜레라고 멜레라는 말을 듣자 여자의 표정이 변했고 내 옷깃을 잡아당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최근 유명한 거스의 악마 도살자. 상대가 저기를 보이자 데키아는 급히 손에 화고 마법을 모았다. 그를 놓아주세요. 안 그러면 마법으로 이곳을 여자의 표정은 냉담했고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데키아를 바보거듯이 찾아봤다. 그녀는 안 당황하는데 내가 좀 당황스러웠다. 공녀님, 좋게 말해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여자가 데키아를 휘끗 쳐다보더니 미소공의 딸이군요. 됐어요. 장난 그만할게요. 제가 좀 심했네요. 저는 화염망치는 호기심이에요. 당신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죠. 어디서라고 불러도 돼요. 유지의 제사장이 아니시군요. 저는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섬기는 분은 부패의 어머니예요. 어이동절했다. 당신이 부패의 아들이라고요? 정말 부패의 아들이에요. 이리 와봐요. 당신의 그 정보를 읽어보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이 몸으로는 많이 읽을 수 없어요. 그저 당신이 왜 이렇게 정상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무슨 뜻이야? 내가 왜 이렇게 정상이냐는 게 무슨 말이지? 내가 더 한마디도 전에 얼리서의 손이 이미 나를 향해 뻗어왔고 하지만 어머니가 제때 쳐내셨다. 얼리서는 이 갑작스러운 기세에 놀랐고 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분이 바로 부패의 어머니시군요. 됐어요. 당신들에게 소식 하나 알려줄게요. 뭐라고요? 머지않아 큰 혼란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엄청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 어머니의 신성이 봉인된 선물을 모으고 있죠. 몇 개 모았어요. 4개. 그 말을 듣고 나는 식은땀이 났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얼리서가 추파를 던지며 말했다.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죠. 어머니는 어리둥절하셨다. 어머니 장면을 보고 얼리서는 더 어이없었다. 신과 대화하는데 아무 데 가도 필요 없어요. 네, 저는 평소에도 자주 어머니와 대화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내 말을 듣고 얼리서는 좀 이해했다. 부패의 아들이 바보가 아니라 부패의 어머니가 바보가 됐네요. 이게 바로 부패의 어머니의 필사적인 도박이었군요. 그렇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악마한테 뭘 도와달라는 건지 말해봐요. 하지만 악마한테 일을 시키려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건 알죠? 네, 그래서 뭘 원하세요? 저랑 하룻밤 보내시죠. 몇 마디가 내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판 붙자고요. 부패의 아들들과도 안 해봤거든요. 걔들은 전부 미친놈들인데 너만 정상이더라고. 이 말에 데키아가 먼저 거절했다. 얼리서는 경멸 가직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왜요? 이유를 말해봐요. 이때 데키아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고 머무르무하며 대답했다.
어쨌든 안 돼요. 어머니도 동의하지 않으셨고 주먹질 달개질을 하셨다. 얼리서를 때리자 그녀가 빨빨 웃었다. 이거 손주먹이잖아요. 나도 무척 반감했다. 하지만 어머니 정말 손주먹이세요. 다대다능이 이렇게 크니 어리서도 장난을 그만 받고 그 문장만 주면 된다고 했다. 나는 좀 황당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렇게 덤도를 떨리셨어요? 단단히 웃었다. 작은 장난이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주잖아요.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야죠.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선물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 선물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얻으려면 제가 운영하는 지하 경기장에 참가해서 우승해야 해요. 우승 상품이 바로 선물이에요. 행운을 빌어요. 부패의 아들. 다음날 선물을 얻기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지하 경기장에 참가했다. 물론 신분이 들키지 않으려고 필요한 위장은 해야 했다. 이번 상대는 큰빨개물이라는 연승 왕자였는데 실력이 만만치 않아 보였지만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때 진 선수 동자가 나를 사모했다. 큰빨개물은 정로했고 정말 오만한 놈이군. 내 실력도 내 태도만큼 단단하게 가란다. 말을 마치고 무거운 망치를 내리쳤다. 기세가 정말 무시무시했고 바닥 전체가 움푹 들어갈 덤보였다. 하지만 연기만 나고 상처는 없는 먹튀기 발동했고 내가 피했을 뿐만 아니라 바닥도 손상되지 않았다. 공격에 실패한 큰빨개물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고 망치를 들고 다시 덤벼들었지만 또다시 빗나갔고 오히려 내가 기회를 잡아 머리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수십 미터를 끌어당겼고 이어서 뛰어올라 공중으로 올라갔다. 누가 봐도 내가 뭘 하였는지 알 수 있어도 당연히 알았고 급히 용서를 빌었다. 나는 기회를 틈타 그의 귀에 작게 속삭였다. 움직이지마. 그럼 안 죽어. 말을 마치고 그를 꽉 잡아링 위에 세게 내던져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가 거치자 큰빨개물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고 나는 한 손으로 땅을 짚고 있었다. 이 장면에 옆에 관중과 해설자가 넋을 잃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었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갔다. 공중에서 나는 태산압정 자세를 취했고 똑바로 떨어져 큰빨개물의 가슴에 턱막히 명중했다. 큰빨개물이 두어 번 발버둥치더니 움직임이 없었다. 심판이 급히 무대로 올라와 경기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승자는 인간 도살자. 정말 숨막히는 경기였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수가를 말하라고요? 그럼 미안하지만 엄지를 목에 대고 쓱 그었다.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이 호기로운 말이 순식간에 전체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경기가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휴게실로 왔는데 어머니가 층배 난간에 올라가서 몸을 놔여 태산압정을 펼치시고 부드러운 이불에 정확히 명중하신 다음 목극기 동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셨다. 그 동작이 똑같아서 좀 부끄러웠다. 이때 얼리서가 밖에서 들어와서 지한번 경기 동안 인상 깊었다고 했고 큰빨개물 말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죄송하다고 탔다고 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헛기침을 했다. 어머니의 봉인을 풀어드리는 거요. 무슨 말이에요? 얼리서는 어이없었지만 그 친구와 마음이 통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거예요. 그자고 틈거 동안 인지받고 세냐고 건데 어쨌든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으니 저랑 같이 일하래요. 어차피 예전에 본 걸 활용하면 완전히 복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얼리서는 미안해서 나중에 도울 일이 있으면 거절을 하고 약속을 죄송하지만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신다면 어머니의 봉인을 풀어드리는 거요. 순식간에 얼리서는 어이없었지만 당신이 사는 얼리서는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머니의 봉인을 진심도라고 알려주셨다. 얼리서는 어이없었지만 연기가 필요가 없어. 당신이 싫다는 것 심판의 신호와 함께 딱 그대로 얼리서는 미안해서 나중에 도울 일이 있으면 약속했다고 약속했다. 어차피 예전에 나는 머리가 터졌으며 꼭 두신다면 그래 사용하지 않고 얼리서는 미안해했고 순식간에 나중에 경기가 시작해가 조용해서 이번 상대는 머리사냥 결정적인 패결을 기대했는데 너무 방해가 사용하시도록 알려주셨다. 순식간에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상대는 머리사냥 체계를 조이한 자였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알려줘서 그의 제작신 신도라고 한 방에 머리사냥꾼의 머리가 터질 필요가 없었다. 심판의 신호와 함께 딱 하는 소리가 나고 전체가 동계처럼 빠르게 격정적인 대결을 기대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머리사냥꾼의 머리가 터졌다. 나는 개의치 않고 조용히 내려왔다. 옆에 심판도 먹은 사람과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렇다고 격정적인 대결을 기대했는데 너무 빨리 끝났다. 누구라도 실망할 만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다. 가끔 짜고 칠 때도 있지만 한편 로몬고 대자는 데이키어를 얻기 위해 아이어히 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 아이어히 본부의 고위 간부 켄타의 행동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 데이키어 공주가 지난번 올 때 강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래 그녀를 납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정식으로 도성을 방문했으니 손쓰기 어렵다. 두 번째, 이번엔 그녀 곁에 만만치 않은 인물 3명이 있다. 각각 NC 스베터즈의 서자, 검은개 칼벤 게터즈, 소꼼 융병단 출신 세이저 포폴, 그리고 악마 살해자이자 악신의 땅 멜레너 신관이다. 용태자는 비오스녀. 그게 뭐 어때? 용병과 신관에게 돈을 좀 주면 얌전히 우리를 도울 거야. 하지만 코타오이 즉시 거절했다. 취소한 멜레너는 매수할 수 없다. 그는 많은 악을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니까 공주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정컨대 그는 이미 데이키어 공주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 이 말에 용태자는 3초간 멍하니 있다가 반응했다. 그리고 분노에 떨려 무슨 개소리야? 헛소리 그만해. 킨타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사명했다. 정보원에 따르면 공주가 심야에 몰래 멜레너의 방에 간다고 한다. 그것도 매일. 선임할수록 용태자의 속이 쓰여왔다. 거의 피를 토할 거했다. 이 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 마지막 이유는 뭐야? 켄타워이 설명했다. 센시안 베터즈 때문이다. 우리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그가 공주와 접촉한 적이 있다. 공주 너나가 사라지면 그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센시안 베터즈라면 분명 곱은 늑대를 놀라게 할 것이다. 엔시스 베터즈 대인을. 말을 마친 켄타운 속으로 냉소했다. 조직이 드디어 이 골칫덩어리를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 무한한 힘이 담긴 손이 그의 머리를 탁자에 세게 눌러댔다. 너희 애들이냐? 한 명이 무서워서 내 의뢰를 거절한다고.
너희 개새끼들이 한지수 여왕에게 구할 수 있어. 그럼 바로 앤서스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전화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에 용태자가 살짝 웃었다. 마용광은 내 아버지야. 그 언니 기껏해야 치면만 이를 뿐이지. 무슨 수를 써서ගෙන 너희는 반드시 내 기열에 이 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 마지막 이유는 켄타워이 설명했다. 센시언 벡터즈 때문이다. 우리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그가 공주와 접촉했다. 공주 전화가 사라지면 그가 행동할 것이다. 센시안 베터즈라면 분명 검은 늑대 앤시스 베터즈 대인을 놀라게 할 것이다. 말을 마친 켄타워는 속으로 냉소했다. 주직이 드디어 이 꼬집덩어리를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 무한한 힘이 담긴 손이 그의 머리를 탁자에 세게 눌러댔다. 너희 애들이냐? 한 명이 무서워서 내 의뢰를 벗어난다고. 잘 들어. 너희 개새끼들이 한지수 여왕에게 구할 수 있어? 그럼 바로 앤서스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전화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에 용태자가 살짝 웃었다. 마룡왕은 내 아버지야. 그 언니 기껏해야 치면만 이를 뿐이지. 무슨 수를 써더든 너희는 반드시 데이티어를 용왕국으로 멀쩡히 데려와야 한다. 며칠 후 용태자의 협박 때문에 하이어 이 조직은 압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 투기장의 시간과 장소는 10분 후 시작되는 지하 투기장으로 정했다. 같은 시간 압신 신도들도 꿈틀거리고 지하 투기장이 열릴 때 선물을 빼앗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여유롭게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심판이 신호를 내리다. 놀랍게도 데이티어는 마법을 정밀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 적의 눈만 국소적으로 띄우면서 계속 비상구로 달려갔다. 도중에 데이피어가 얼리사의 안위를 걱정했다. 나는 안심시켰다. 한 몸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악마가 그렇게 쉽게 죽을 리 없다고. 걱정해야 할 건 저 악신 신도들이라고. 얼마 후 우리는 간신히 비상통로로 피했다. 하지만 뒤에서 또 검은 옷들이 쫓아왔다. 나를 알아본 모양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게 데이티어 공주라고 하시는 것 같다. 다행히 이들은 그냥 허접한 놈들이다. 별 공격력도 방어력도 없어서 해결하기 쉬웠다. 거의 지체되지 않았다. 데이티어가 가면이 별 소용없다고 보고 돌려줬다. 그런데 이 잠시 숨 돌릴 틈에 또 우르르 몰려온 놈들이 양쪽에서 포위했다. 정말 끈질긴 놈들이다. 공주 전하, 최대 화력으로 탄장을 폭파해주세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데이티어가 주저없이 대형 타이어볼을 날렸다. 무너진 터널이 모든 검은 옷들을 분리시켰다. 나는 기회를 틈타 데이티어와 계속 도망쳤다. 얼마 안 가서 또 검은 옷들이 나타났다. 뭔 상황이야? 왜 어디로 가든 만나게 되는 거야? 마치 우리가 여기로 올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멜레나, 우린 너에겐 관심 없어. 공주만 넘겨. 얼마든지 그보다 많은 보상을 줄게. 나는 담당히 웃었다. 그보다 많은 보상을 줄 수 있어. 이 말에 데이티어가 당황했다. 물론이지. 2배 줄 수 있어. 2배 정말 많네. 하지만 이런 향긋한 황금은 못 주겠지. 말하며 데이티어를 품에 안았다. 데이티어가 이 행동에 얼굴이 빨개졌다. 옆에 검은 옷들이 참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과시하다니 내가 성사시켜주겠어. 말하며 손을 휘둘러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숫자로 압도하려 했다. 정말 웃긴 일을 봤네. 뭐라고 하더라. 개미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개미 1분인데 어떻게 거대한 나무와 비교하겠어. 말하는 사이 번개같이 모든 적들이 순식간에 베어져 죽었다. 지금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개미 대전.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얼리서가 모든 악신 신도들을 쓰러뜨리고 한 명만 남겨뒀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아야 이렇게 강해지는 거야? 얼리서가 사가에 오셨다. 나 첫 번째 부패의 자식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에 존재했어. 말해줘도 이해 못할 거야. 너는 바느질 바늘을 섬기는 신관이지. 내 머리에 패치를 보니 그놈의 솜씨네. 악신 신도가 정체가 들통난 걸 알고 뭔가 생각하더니 결국 뭔가 결심한 듯 작게 중얼거렸다. 바느질 바늘. 순식간에 수많은 연한 파란 에너지가 나타나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얼리서는 더너 당황하지 않고 진실의 눈으로 그의 기억을 살펴봤다. 그렇구나. 부패한 신성이 봉인된 수모를 모으는 게 신의 일부를 이 땅에 강림시키려는 거였구나. 하늘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균형을 깨뜨리려고. 말하는 사이 악신 신도는 이미 형태 변화를 완료해서 흉측한 권장은 괴물이 되었다. 한편 수많은 검은 옷들을 터치한 후 우리는 무사히 동굴에서 나왔다. 그런데 바깥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감탄하기도 전에 무서운 기세를 풍기는 인형이 갑자기 나타났다. 맹세하건대 이건 내 평생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몸의 전율이 삼재 공격을 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안 그러면 필패다. 데이티어. 절대 뛰어들지 마. 말을 마치고 주저없이 돌진했다. 데이티어가 멍해서 제자리에 어쩔 줄 몰랐다. 내 공격에 그 여자는 검도 뽑지 않고 그냥 단단히 단검을 들어올렸다. 한 검에 내 등을 정확히 쳐서 피를 토하게 했다.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유일한 제자야.
3년 전 산토즈가 죽은 후 나는 어머니의 신성이 봉인된 선물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나중에 드디어 신성이 봉인된 선물을 찾았는데 문제는 그게 사마교 군부의 선물고에 있다는 것이었다. 선물고 관리자는 달인 경지에 이른 신관인데 내가 무슨 실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이 기회를 내려줬다. 그 관리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판을 다 했으면 시간 있을 때 내 것도 좀 해줄 수 있어. 잘 보답할게. 이 말에 나는 단호히 동의했다. 새 담요가 나왔다. 당시 스승은 내 솜씨에 만족해서 은화를 보상으로 줬다. 그렇게 빨래로 묘한 관계가 시작됐다. 며칠마다 빨옷을 가져와서 내가 빨아주고 은화를 받았다. 몇 주 후 어느 날부터 더 이상 빨래를 맡기지 않았다. 전임 관리자가 남긴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별 생각 없이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다. 당시 스승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외대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았고 나도 돈을 좀 벌었으니까 빨래 정도야 뭐. 하지만 스승은 다르게 생각했다. 무공불수록이라며 자신이 가진 게 범술뿐이라고 생각해서 검술을 가르쳐주겠다고 대안했다. 정말 딱 맞는 기회였다. 선생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강한 몸은 있지만 전투 기술이 없었거든.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였다. 그래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이 세상에는 달인이 존재한다. 게임에서는 근접전의 3위 특화 직업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경지로 유명하다. 그런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무예 수련을 통해 생물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들이다. 내 스승이 바로 그런 달인이었다. 달인이라는 미명이 있지만 수련 방식은 정말 원시적이었다. 끊임없는 대련. 어느 날 훈련을 마친 후 선물고 구경을 요청했다. 이 기간 동안 스승은 이미 내 인품을 믿고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 당시 나는 선물이 뭔지 몰랐지만 내 몸이 알려줬다. 눈앞에 이 선배가 어머니의 신성이 동인된 선물이라고. 물론 알고 행동하지는 않았다. 기회를 기다렸다. 드디어 3년 후 기회가 왔다. 스승이 먼 길을 떠난다고 했다. 최고의 기회였다. 어차피 내 실력도 더 늘지 않은 것 같으니 그럼 선물이나 훔치고 도망가자. 메인 퀘스트도 산토즈 복수도 해야 했으니까 바로 실행했다. 3년 만에 오랫동안 봉인됐던 문을 다시 열었다. 그렇게 부패한 신성이 담긴 선물을 훔쳤다. 첫 번째 선물의 신성을 회수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능을 얻었다. 부패 거인. 그때부터 어머니도 두 글자로 나와 수긍할 수 있게 됐다. 회상 끝. 지금 내 몸의 상처는 모두 나았다. 스승님,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분명 제 목이 베인 소식이 다 퍼졌는데 스승이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지. 3년 동안 매일 널 혹독하게 대면서 회복됐잖아. 그래서 내 머리가 떨어져도 다시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등골이 서늘하다. 말이 돼요? 스승이 담담히 웃었다. 너 아직 살아있잖아. 이렇게 생생한 수배 잔단도 보였는걸. 널 찾으려고 나는 의심스럽게 봤다. 정말 그걸로 덜을 타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앞에 나타난 게 모든 걸 증명하는 거 아니야. 좋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제자야. 내가 뭔지는 상관없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러니 계속 수련해서 달인이 되거라. 역시 예상대로. 스승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이 이거였다. 스승님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스승이 생각해보더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련해서 대략 30년 걸렸지. 이 말에 나와 대기어가 모두 충격을 받았다. 넌 재능이 뛰어나니까. 정말 무서운 숫자다. 이때 다른 한편에서는 콜런이 이미 모든 검은 옷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이전에 얼리서 방에 있던 악신 신부가 또 어디선가 튀어나왔다. 처음에는 그와 세이지타가 대합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악신 신도가 바느질 바늘로 괴물을 자신의 몸에 융합시키자 모든 게 바뀌었다. 공격이 너무 미집되어서 세이지타의 발목이 맞았고 콜먼이 재빠르게 실을 끊었지만 자신의 오른팔이 부행이 맞았다. 극심한 고통에 굳센 콜먼이 고통스럽게 외쳤다. 뒤이어 비가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들렸다. 산 반대편에 있던 우리까지 영향을 받았다. 스승님, 지금은 옛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스승이 평온하게 필요 없다고 했다. 이미 한 남자가 갔으니까. 맞다, 그가 바로 검은 늑대 엔서스 버테스다. 검은 늑대가 한 범을 내리치자 콜먼에게 연결된 실들이 모두 끊어졌다. 콜먼, 빨리 동료를 데리고 여기서 떠나. 내가 저 괴물을 터치하였다. 콜먼이 망설였지만 동료와 자신의 부상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 한편 올리서는 이미 악마 완전체를 기방하고 바느질 바늘에게 자신의 것을 도려당하고 소리쳤다. 바느질 바늘은 태연자약했다. 자신의 실력에 절대적 자신감을 가진 듯했다. 그 추악한 머리를 베어버렸다. 바느질 바늘은 아예 반응도 못했다. 검은 늑대가 다음 행동을 취하려 할 때 얼리서가 멈추라고 소리쳤다. 공격하지 말라고 보호하려는 건 아니었다. 얼리서는 그냥 자신의 복원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검은 늑대가 그런 걸 신경 모아서 바느질 바늘을 완전히 없애려 했다. 어쩔 수 없이 얼리서는 검은 늑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지만 별 피해를 두지 못하고 오히려 한 검에 베었다. 이 상황에서 얼리서가 욕을 했다. 포기해야 하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의리의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스승이 화려하게 등장해서 한 검으로 검은 늑대를 튕겨냈다. 같은 달인이지만 스승의 실력이 검은 늑대보다 강한 것 같다. 스승과 검은 늑대가 엉키는 시간을 틈타 나는 서둘러 얼리서에게 뭘 해야 하는지 물었다. 희망을 본 얼리서가 기뻐하며 울었다. 선물. 저 괴물 몸에 그놈들이 잘못 가져간 선물이 있어. 그 선물에는 내 딸이 남긴 게 있어. 찾아줘. 그렇게 말하지만 눈앞의 괴물은 여러 신성이 뒤섞인 것이라
기본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했다. 얼리서 성부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엄리서가 급하게 대답했다. 내가 하면 분명 할 수 있어. 무슨 뜻이야? 왜 내가 분명 할 수 있다는 거야? 말도 다 못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더 num했다. 죽여. 어머니가 이 상태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처음엔 동의하지 않았다. 받기 위험하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을 보고 결국 어머니 위험하면 바로 손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자. 어머니 꽉 잡으세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말하며 장검을 뽑고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느질 바늘이 그렇게 쉽게 손에 든 먹잇감을 빼앗기댄다. 단호히 언데드들을 소환해서 나를 공격했다. 속전속결을 위해 부패 문장을 바로 개방했다. 온 몸에 힘을 모아 주먹을 내질렀다. 순간 강력한 주먹바람이 앞의 모든 적들을 전멸시켰다. 해결한 후 성물이 저쪽에 있다는 뜻이었다. 자세히 보니 눈부신 파란 광점이 내 앞에 나타났다. 정말 훌륭해요. 정말 이마에 뽀뽀하고 싶어요. 이 말에 어머니가 좀 긴장하면서도 기뻐했다. 내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말하며 어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어머니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서 타이밍을 맞춰 주먹을 내질고 손을 몸 안에 넣어 찾기 시작했다. 역시나 정말 만져졌다. 얼리서가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빨리 뛰어내리자고 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뛰어내렸다. 우리가 떠난 걸 보고 얼리서가 바느질 바늘을 한 입에 불어 조금씩 뱃속으로 삼켰다. 마침 이때 왕국군 지원이 도착했다. 이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망토를 걸치고 서둘러 비상통로로 피했다. 이때 밖에서 스승도 더 이상 검은 늑대와 싸우지 않았다. 됐어. 하실 일 계속하세요. 검은 늑대가 미간을 짚고 잊을 수 없다는 듯이 중중하게 말했다. 이번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스승이 사악하게 웃었다. 하지만 난 책임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이때 부관이 도착했다. 검은 늑대가 앞으로 나가서 체포하라고 특히 정중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부관이 마지못해 밧줄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협조를 부탁했다. 스승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부관에게 건넸다. 펼쳐보라고 했다. 부관이 별 생각 없이 받아보니 믿을 수 없었다. 종이에는 분명 내 그 추상적인 초상화가 있었다. 잘못 가져온 멀게 닫고 스승이 계속 주머니를 빚어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부관이 손을 뻗어걷었는데 보지 않고는 몰랐지만 호그는 또 놀랐다. 종이에 완전 면책권이라는 5글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게 진짜예요. 책임을 물었다. 도장이 찍혀있잖아. 아주 오래전에 악신신도 하나를 죽였더니 왕이 왕국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이걸 줬어. 이런데 쓸 줄 몰랐는데.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비상통로에서 미친듯이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얼리서가 옆에서 뛰쳐나와 나를 꽉 안았다. 계속 정말 고맙다고 말하면서 입술이 저절로 다가왔다. 뜨거운 키스를 주려 했지만 어머니가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변신해서 오이두를 튕겨냈다. 똑같이 큰 곰을 세운 투패의 어머니를 보고 얼리서가 갑자기 안아버렸다. 뒤이어부터 없는 강렬한 키스가 이어졌다. 얼마 후 어머니가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울에는 이미 빽빽한 립스틱 자국이 덮여 있었다. 얼리서가 좀 미안해하며 좋은 차와 다과로 우리를 대접하기로 했다. 나는 미각이 없어서 이 맛있는 음식들이 별로 유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참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살짝 맛간났다. 엄마가 쿠키 하나를 집어 맛봤어. 진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 순간 엄마는 쿠키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 엄마가 먹는 모습이 보기 민망하네요. 그 다음 난 보물 상자를 꺼내 물었어. 따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딸 얘기가 나오자 일러스의 표정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어. 오래전에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고대 제국시대에 태어났으니 아직 살아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럼 남편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일러서가 끊었어. 난 남편이 없어요. 내가 이 몸에 빙의했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우린 보통 부활기간에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다 떠나는 게 목적이니까요. 아이를 낳으면 강한 애착이 생겨요. 그 감정은 곧 집착으로 변하죠. 우린 잠시 빌린 몸에 미련을 갖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의아해서 물었어. 그런데 왜 딸을 낳으신 거예요? 내 이름처럼 호기심이 많아서요. 다른 악마들도 하지 말라는 건 한 번씩 해보거든요. 솔직히 그 호기심 덕분에 아름답고 멋진 딸 사이언을 낳았죠. 처음 날 보러 왔을 때부터 내가 가진 전기톱 검을 봤어요. 그건 내 딸이 만든 거예요. 딸 자랑 같아서 그때는 말 안 했어요. 그 말에 난 깜짝 놀랐어. 바로 검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 일러서가 검을 향해 작은 소리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어. 그러자 검이 눈부신 빛을 발했어. 홀로그램 같은 게 떠올랐어. 고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영원히 사랑하는 일러서에게 엄마. 지곡 최고장인 사이런의 6번째 작품. 글자 말고 다른 기능도 숨어 있나요? 일러서가 다랑스럽게 답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딸 성격상 다른 작품들과 연동시켰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딸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시면서도 제 덤은 닫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일러서가 단담히 웃었어. 당연하죠. 딸이 준 것만 소중히 여기니까요. 창고에 보관하는 건 딸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요. 그때 엄마가 내 옷깃을 잡아당겼어. 더 달라고. 일러서가 더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어. 쿠키 좀 더 먹고 싶대요.
일러서가 뒹굴에 오셨어. 부엌 가서 왼쪽 뒷번째 서랍 열면 푸키가 가득해요. 엄마는 망설이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 엄마가 가자 일러서가 다시 제안했어. 썩음의 어머니 몰래 한번 어때요? 만족시켜드릴게요. 단칼에 거절했어.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그런 말씀 마세요. 일러서가 아쉬워하며 농담처럼 말했어. 마음 바뀌면 말해요. 내 뒷문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이번엔 뭘로 보답할까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말을 엄마가 들었어. 엄마가 요구사항을 말했어. 더 줘. 산더미 같은 금화로 보답하는 듯이었어. 일러서가 난감했어. 그러고 싶지만 전투로 다친 눈 치료하고 지하 투기장 뒷정리에 돈이 많이 들어서요. 금화는 쓰면 없어지니까 그것만으로 보답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더 특별한 걸 그리고 싶어요. 같이 가서 도우려 했지만 전 사업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썩음의 아들 여정엔 피바람이 불 테니까요. 그때 일러서가 뭔가 떠올랐는지 벌떡 일어나 거실을 나가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 한참 뒤 일러서가 주머니 같은 걸 들고 급히 돌아왔어. 여러분이 정교한 열쇠였어. 이건 고대 유적 열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보답이겠죠. 유적엔 딸의 다른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보수를 받은 뒤 더 머물 이유가 없었어. 쿠키 한 무더기랑 열쇠 들고 서둘러 나왔어. 얼마 뒤 여관으로 돌아왔어. 다피어한테 수승펄리리어가 날 찾았냐고 물었어. 다피어는 특별히 찾아오진 않았대. 대신 다친 코어멍이랑 서지퍼가 왔었대. 다쳤지만 목숨엔 지장 없고 치료할 때 문제가 생겼대. 잠깐 생각했어. 됐어. 다피어 왔으니 가서 무슨 일인지 볼게. 몇 분 뒤 병실 문을 열었어. 코어멍이 반갑게 인사했어. 말없이 둘 앞으로 가서 상처를 확인했어. 역시나 상처에 악신의 신성이 섞여 있었어. 엄마, 없앨 수 있어요. 엄마는 지금은 안 된대. 엄마도 안 되면 이번 선물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어. 근데 이 큰 보성에서 선물 흡수하면 정체가 탄로나. 유적에 가야겠어. 고대 유적은 격리 공간이라 신성이 새어나가지 않거든. 걱정 마. 다키어 공렬한 도성 밖에 다녀올게. 며칠 후 돌아올게. 그때 신성 없앨 방법이 있을 거야. 다키어가 어리둥절했어. 사제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엄지를 치켜세웠어. 역시 너답다. 멀러량 모여. 다키어 공렬한 출발 준비를 했어. 막 내려가려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 스승이 아래층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 스승님, 내가 한참을 기다렸다. 얼른 와서 앉아. 말하며 스승이 옆다리를 톡톡 텄어. 하지만 스승한테 기회를 줄 순 없지. 빨리 다키어 옆에 앉았어. 스승님, 생각보다 오래 안 계셨네요. 옆에 앉으니 스승 얼굴이 화뿌졌어. 북부 여왕이 부탁해서 궁전에 갔었어. 북쪽의 약신 신도들이 난리해. 간곡히 부탁해서 다 들어줬지. 넌 빨리 방 가서 짐 싸을 나랑 북부 가야 하니까. 긴 한숨을 쉬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 스승님, 전 못 가요. 우린 가는 방향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스승이 얼어붙었어. 넌 내 유일한 제자. 내 부탁 들어주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 이제 와서 거절하다니 너무하잖아. 눈물 한 방울이 술잔에 떨어졌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침을 했어. 스승님, 연기 그만하세요. 제 뜻대로 안 되면 거짓 눈물이잖아요. 다 알아요. 재미없네. 이것도 안 통하나. 여자 눈물은 원래 무기라고. 말하여 검손잡이를 움켜쥐었어. 다행히 눈치 빨라 알아챘어. 멈추세요. 두 손 탁자 위에 올리세요. 검집으로 날 기절시켜 끌고 가시면 정말 화낼 거예요. 티백이 들통나자 스승이 어쩔 수 없이 검을 내려놨어. 어쨌든 진심이에요. 지금은 못 따라가요. 일 끝나면 찾아뵐게요. 스승이 심각하더니 말했어. 알았어. 날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뭘. 하지만 내 제자가 맨날 얻어맞는 건 싫으니까 검 하나 골라서 뒤뜰로 와. 불만이 있었지만 따라갔어. 규칙은 간단해. 난 너랑 비슷한 힘만 쓸게. 넌 전력을 다해. 더 망설이지 않고 검을 들고 다세를 잡았어. 어차피 스승은 날 안 다치게 할 테니까. 다음 순간 순식간에 스승 앞으로 갔어. 검을 내리쳤지만 튕겨놨어. 예전처럼 턱을 공격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아니었어. 손짓으로 두 발만 했어. 정말 짜증났어. 다시 검을 휘둘렀어. 이번엔 스승이 힘을 좀 더 써서 내 검을 땅에 박아버렸어. 아예 안 뽑혔어. 제자야, 달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니 극한따지 연마한 검술과 튼튼한 체력 아닐까요? 그건 기본이야. 그것만으로 되면 5년이면 충분했을 거야. 중요한 건 내 진심이야. 진심이요? 그게 뭔데요? 달인은 진심을 검에 담는 경지야. 그래야 뵐 수 없던 걸 뵐 수 있어. 하지만 달인이 되려면 마음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해. 내가 뭔가에 극도로 의존하는 게 믿겨져. 도대체 뭘 그렇게 의지하는 거야? 어떻게 말해? 난 낚신을 사대고 죽음에서 돌아올 때마다 권능에 더 의존하게 돼. 이런 말을 어떻게 해? 넌 내 유일한 제자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널 찾아서 기뻤는데 겁맞댄 순간 찬물기 얹은 기분이었어. 제가 달인과 거리가 멀어서요? 스승이 생각하더니 아니야. 엄마가 닭이 아이 보는 느낌이었어. 겨우 키워놨더니 어디서 나타난 여우한테 낚아챈 기분. 와, 되게 구체적이네요. 스승님 같지 않아요. 스승이 계속 말했어.
됐어. 이미 그걸 의지하고 있는데 억지로 떼어놓으면 날 싫어하겠지. 난 내가 날 싫어하는 건 싫으니까 이거 가져. 스승이 만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건넸어. 성가격 온토에서 가져온 고대 유물이야. 검은 반지 낀 사람은 흰 반지 낀 사람 위치를 대충 알 수 있어. 망설이지 않고 바로 껴서 스승을 안심시켰어. 스승님, 달인인데 어떻게 사제도 되세요? 스승이 잠깐 생각했어. 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신이 권능을 줘서 사제가 됐어. 달인은 신을 객체로만 봐. 맹목적인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아. 내 온몸에서 악신 신성이 느껴져도 넌 내 제자야. 넌 달인이 돼야 해. 달인이 되면 진짜 감정과 신이 퍼뜨린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 제가 악신 신도인 줄 아셨군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왜 더 재능 있고 말 다 듣는 사람 말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스승이 의아해했어. 그게 궁금했어. 난 성화교의 검으로 키워져서 혼자였는데 그걸 몰랐어. 널 만나고 함께한 3년이 그 전 인생의 행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행복했어. 그래서 너 잃었을 때 상실감도 그 어느 때보다 컸어. 이제 널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 내가 필요하고 소중해. 너랑 있으면 행복하니까. 속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스승이 날 신경 쓰고 지켜주고 찾아다녔구나. 하지만 난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며칠 뒤 유적 열쇠를 따라 정확한 위치를 찾았어. 근데 여긴 산적들이 타지한 것 같았어. 강행 돌파는 불가능해 보였어. 협상하기로 했어. 공녀님, 마법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를 마치고 홍자 곤진으로 갔어. 난 유지 여신의 사대야. 산적 토벌 의뢰를 받았어. 우두머리가 무기 내놓으면 들여보는데 안 주면 꺼지래. 가만히 보다 손가락 3개를 펼쳤어. 마법사시죠? 말 통하는 사람 좀 데려오세요. 남자가 모욕당했다 싶었는지 참지 못했어. 팔을 벌리며 결투하려는 것 같았어. 이런 바보한텐 말이 필요 없었어. 손바닥 한 번에 기절시켰어. 그 장면을 다 기어가 봤어. 싸움인 줄 알고 급히 물과 번개 마법을 소환했어. 멋진 양계 공격을 당하려는 것 같았어. 사제님, 어떻게 할까요? 터치할까요? 좀 당황했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가슴이 풍만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 뜻밖의 반가운 일이네. 다들 나와서 뭘 받아. 말하다 말고 구경 중인 우리를 발견했어. 안녕하세요. 유지 여신을 보시는 멀러너요. 이쪽은 미소공의 딸 다키어 이미 공녀님이세요. 공녀하는 말에 여자가 급히 자기소개를 했어. 공녀님, 저는 왕립팔구단 단장 보서라이너예요. 만나서 영광이에요. 저희 마법사가 물마법을 못 써서 물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오해였던 거야. 오해를 풀고 보서라이너한테 여기 온 진짜 이유를 말했어. 유적에 가려고. 유적이라는 말에 보서라이너가 흥분했어. 자기도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 단칼에 거절했어. 안에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서라이너가 포기하고 유적에 대해 설명해줬어. 고대 지구 유적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격리 공간 속 유적. 열쇠로만 들어가요. 다른 하나는 땅속의 무층 유적이에요. 왕립 발굴단이 하는 일이 바로 땅속 유적 발굴이에요. 그제야 이해했어. 유적이 2 종류구나. 정보 고마워요. 위험하지 않으면 나와서 다시 모시고 갈게요. 승낙하자 보서라이너가 내 손을 꽉 잡으며 감사했어. 바로 출발했어. 열쇠가 천천히 공간에 꽂혔어. 다음 순간 공간의 문이 열렸어. 문을 지나니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 서둘러 성물을 꺼내 엄마가 흡수하게 했어. 엄마도 말없이 바로 흡수했어. 순식간에 내 주위에 거래 한 구체가 나타났어. 신성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줄어들었어. 최종적으로 6370부에 멈췄어. 새 권능이 무기돼. 정말 다행이야. 드디어 강력한 공격 권능을 얻었어. 썩음의 검 묻닿는 모든 걸 부식시켜. 그에 모든 것 나 자신도 포함해서. 이게 뭐야? 닭의 무기가 닭을 부식시키면 어떻겠어? 내가 다치자 엄마가 가만히 있지 못했어. 급히 변신해서 나라는 미안해했어. 새 권능이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할 줄이야. 괜찮아요. 그보다 엄마가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수녀하네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때 다키어가 제안했어. 엄마가 검들어 보면 어때요? 썩음의 어머니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엄마 다칠까 봐 걱정됐어. 버더 하였는데 엄마가 해보고 싶다는 규정이었어.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 엄마가 바로 썩음의 검을 들었어. 역시나 부식됐어. 지지직 소리에 엄마가 놀라 검을 던졌어. 나보단 오래 버텼지만 결국 부식됐어. 다키어가 중얼거렸어. 썩음의 어머니가 자기 권능한테 진짜 다치네. 엄마가 화난 얼굴로 다키어를 가리키며 남의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듯 했어. 너도 못할 거라고. 말다툼이 커지자 급히 설명했어. 엄마 신성이 완전히 회복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엄마 지켜세우는 말 좀 하니까 진정됐어. 다키어도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 계속 가야죠. 그렇게 일은 넘어갔어. 위험을 미리 알 수 없으니 지난번 같은 실수를 막으려고. 엄마가 썩은 거인을 소환해서 앞서가게 했어. 우리 판단이 옳았어. 얼마 안 가서 역시 돌거인을 만났어. 썩은 거인이 돌거인을 보자 그날 집단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랐나봐. 온몸에서 기세가 폭발하며 하늘을 보고 외쳤어. 꼭 서륙하겠다고 맹세했어. 50m 대검 2자루 들고 돌진했어. 썩은 거인이 싸우는 동안
엄마가 트레이 안에서 뭐 특수한 성물을 꺼내 이번엔 되나 시도했어. 엄마가 눈 감고 손에서 빛을 내며 성물에 집중했어. 딱 소리와 함께 성물이 부서지며 성공했어. 내 신성 총량이 13,375가 됐어. 엄마,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여신이네요. 대단해요. 다키어가 어이없다는 듯 봤어. 가끔 우리가 모자가 아니라 부녀 같대. 얼마뒤 썩은 거인도 복수에 성공했어. 돌거인을 박살냈어. 계속 앞으로 갔어. 지금까진 다 괜찮았어. 갑자기 이상한 발광체가 나타났어. 다음 순간 썩은 거인이 반응도 못하고 날아갔어. 벽에 쾅 부딪혔어. 자세히 보니 온몸이 불멸 금속으로 된 로봇이었어. 농담이지. 이걸 어떻게 이겨? 생각할 틈도 없이 썩은 문장을 발동했어. 다키어 안고 빠르게 앞으로 다녔어.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 부패한 거인이 덕을 막아주는 수밖에. 그 사이 우리가 앞으로 돌진하자만 통과하면 안장할 거야. 몇 분 후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힘으로 열어볼까 했지만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안에서 소형 로봇 6대가 나왔다. 말도 없이 검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왔다. 다행히 그리 강하진 않았어. 순식간에 전부 처리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부패한 거인이 맡고 있던 로봇이 다시 쫓아왔다. 우리를 향해 맹렬히 공격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젠장. 한다는 건 그렇다 쳐도 기관총은 또 뭐야? 2분 후 로봇이 공격을 멈췄다. 총알이 다 떨어진 모양이야. 공격이 멈춘 틈을 타서 급히 데키아를 안고 도망탔다. 그런데 피다 보니 바닥에 탄피가 뭔가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리니 로봇이 오른손으로 탄피를 회수해서 지장전하고 있었다. 설마 총알을 재활용한다고? 데키아가 당황하며 어떻게 할지 물었다. 생각해보니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 국면님, 저 금속 거인이 총을 쏠 때 마법으로 무기를 공격해주세요. 데키아는 이유를 묻지 않고 날 믿어주었다. 찰칵 소리가 들렸다. 발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소리쳤다. 지금이야. 발사. 명령을 받고 데키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화염구가 날아갔다. 발사 직전에 기관총을 정확히 맞췄다. 쾅 소리와 함께 사역이 중단됐다. 좋아. 국면님, 지속 이렇게 공격해주세요. 알았어. 나한테 맡겨. 그렇게. 우리는 계속 도망치고 로봇은 계속 쫓아오고 기관총은 계속 폭발했다. 드디어 집에로 된 곳에 온 것 같아. 이게 진짜 유정대부로 들어가는 몸이야. 힘껏 문을 발로 탔지만 상처 하나 없었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제기라. 이게 맞다른 길이야 뭐가 다르지? 생각하는 사이 로봇이 따라잡았다. 속으로 욕을 하고 데키아에게 타이밍 봐서 한 번 더 쏘라고 했다. 그리고 난 과감히 돌진했다. 데키아가 타이밍을 잡아 다시 화염구를 날렸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의 마력이 완전히 바닥났다. 다행히 명중했다. 로봇의 지원총 사격을 막았다. 이제부턴 내 차례야. 강철 봉체. 일반 공격은 소용없어. 하지만 난 만물을 부식시키는 부패의 검이 있어. 몸을 나뉘어 관서를 이용해 부패의 검을 로봇 몸에 꽂았다. 근데 부패의 검 부식 속도가 너무 빨라. 2초 만에 내 오른손이 사라졌다. 안 돼. 오른손마저 사라지면 로봇을 없앨 수 없어. 조금만 더 버텨야 해. 하지만 생각은 언제나 아름답고 현실은 단임했다. 결국 내 오른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그때 녹색 빛이 갑자기 나타났다. 눈을 뜨니 어머니가 검을 빡 갖고 있었다. 안 돼. 어머니가 다쳐. 어머니 대신 내가 버티려 했지만 몸이 부패 문장과 부패의 검에 망가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서도 부패의 검을 꽉 잡았다. 필사적으로 로봇 몸에 검을 꽂았다. 마침내 어머니가 성공했다. 분열의 금속도 결국 부식을 막지 못했다. 로봇도 파괴됐다. 지금 난 양손과 양발이 모두 사라졌다. 외식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어머니가 날 데리러 온 것 같았다. 근데 왜 눈물을 흘리는 거지? 난 불사신인데. 너무 졸려. 정말 졸려. 잠깐만 자고 싶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물을 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위를 보니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이번엔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거인을 못 이겼을 거예요. 그나저나 그 기술 정말 어떻어요? 칭찬하는 사이 데키아도 깨어났다. 일으켜 세우고 로봇을 없앴다고 알려줬다. 전투 끝났어. 이제 더 문으로 들어갈 시간이야. 문에 갑자기 찬이 떴다. 영원히 무적으로 귀여운 사람은 누구인가? 데키아가 어이둥절했다. 이게 무슨 문제야? 하지만 난 빙긋 웃었다. 모녀 사이 음보를 꼭 알리고 싶은가 봐. 정답은 에일러서. 시스템이 답을 받았다. 데키아가 놀라는 가운데 문이 열렸다. 그와 함께 베일러서를 닮은 수녀가 나타났다. 저는 지국 제1의 장인 다일로입니다. 정아치는 그녀의 홀로그램이다. 정말 말도 안 돼. 기관총도 모자라서 인공지능 홀로그램까지 있다니. 고대 대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던 거야? 앞으로 가자. 자일론이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줬다. 그렇게 자세하진 않았지만 손님 대접의 예의로 자일론이 먼저 짚고 오라고 했다. 얼마 후 어머니의 마른 손을 닦아드렸다. 데키아도 편하게 목욕했다. 그때 자일론이 다시 나타나서 스승님이 주신 반지를 찾아줬다. 팔이 부시 뜨면서 반지를 잃어버렸었는데 다행히 찾았어. 이제 스승님께 혼나지 않겠어. 충분히 심각하자. 자일론이 따라오라고 했다. 몇 분 후 전당에 도착했다. 자일론이 분신셋을 만들어 우리 셋이 각자 하나씩 깔아가게 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일론을 따라 다른 덩으로 갔다. 자일론이 팔찌를 꺼내며 자신의 마지막 다품이라고 했다.
그리고 착용해보라고 했다. 좋은 물건인 것 같아서 바로 착용했다. 사이즈도 자동으로 조절되네. 정말 좋은 기능이야.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그래서 않았다. 이게 전부야. 자이론이 설명했다. 시동이하고 크게 외치면서 버튼을 눌러야 해. 기억해. 크게 외쳐야 해. 정말 부끄러운데. 30살 아저씨가 이렇게 이치한 짓을 하니? 하지만 알아보려면 참아야지. 시동. 발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비늘이 한 겹씩 내 팔을 천천히 감쌌다. 최종적으로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갑옷이 됐다. 갑옷이 멋지다고 감탄하는데 자일론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진짜로 외쳤네. 사실 버튼만 누르면 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미안. 내가 좀 크게 웃었네.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자.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뻗어봐. 내 뇌파에 반응해서 작동해. 아니면 내 생각을 읽는다고 생각해. 간단하게 손에서 작은 폭탄이 발사된다고 상상해봐. 조금 시도해봤더니 정말 됐어. 와, 과학이 이 세계를 바꾸는 건가? 이게 무슨 위력이야? 이 정도 피해를 주다니. 좋아. 내 다른 작품도 있지. 그걸 꺼내서 1호에 접촉시켜봐. 다른 작품이라면? 당연히 이 전기톱검이지. 접촉하는 순간 전기톱검이 검은 기운으로 변했다. 그리고 1호에 융합됐다. 눈앞에 2개의 들이 나타났다. 대단하지. 내가 이렇게 대단해. 맞다. 이것들은 불멸합금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파손내도 자동으로 복구돼. 불멸합금이 아니 자동 복구까지 된다고 대단한 생각이 떠올랐다. 시도해볼까? 맞아. 그 대단한 생각은 부패의 검을 꺼내는 거야. 부패의 검을 꺼내자 1호에서 경고음이 났다. 복구 불가능까지 70초 남음.